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예고했던 대로 저희가 리박스쿨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특별히 또 이기영 목사님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이기영 목사님이 실제 리박스쿨에도 관계자로 몸을 담고 계셨고 지금은 리박스쿨이 와해가 됐잖아요. 어떻게?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리박스쿨 자체가 뭐 죄 지은 게 아닌데 뭐 자꾸 저기서 나쁜 새끼 하니까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우파들이 같이 편들어가지고 싸워줘야 될 그런 판국에 보수들도 리박스쿨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 보고 제가 진짜 우라통이 터지고 복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저희가 솔직히 저희가 시작은 차별금지법으로 만났잖아요. 네. 차별금지법으로 만났는데 목사님이 마침 또 제가 리박스쿨 다루고 싶었는데 리박스쿨 관계자시라니까 제가 부탁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죄송하다 하는 거야 보수 우파들이.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니 지들도 잘 몰라. 리박스쿨이 정확히 뭘 하는 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쉴드도 제대로 못 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쉴드를 적극적으로 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누가 리박스쿨 욕하면은 너네 집에 키우는 강아지 뭐 빠는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너 알고 씨부리라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리박스쿨이 뭔지 잘 몰랐음. 그래서 리박이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아무런 타격이 안 왔음. 잘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같이 좀 싸워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아무도 같이 싸워주지를 못하는 거,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사람들이 왜 이거 가지고 뭐 사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정말 여러분 어렵게 모셨으니까 바쁘신데 또 매주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본업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 강사님 모셔가지고 강연을 드릴 때 여러분께서 귀 기울여서 잘 이제 귀 담아 들으란 말이에요. MBC에서 처음으로 악의적 보도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리박스쿨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과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왜 모르겠어요. 전교조가 지금 교육계를 다 잡아먹고 편향적이고 되게 왼쪽으로 치우친 교육을 아이들한테 역사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는, 편향적인 걸 바로잡는 일을 리박스쿨이 했는데 그거를 몰살시키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리박스쿨은 결코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박스쿨 사태로 상기해야 할 대한민국 건국과 근현대사. 자, 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 그 참 귀중한 말인데 좌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위안부 얘기하면서 네네. 그 얘기를 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이. 그래서 저는 걔네들이 그런 말하면 저는 어떻게 말을 하면은 네네. 거짓말하는 민족에 미래가 없다. 아, 거짓말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일단 본격적으로 방송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일단 방송 보시는데 일단 네네.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에요. 네네. 저는 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자료가 좀 어설퍼 보일 수도 있어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아주 간략하게 필요한 것만 오늘 업무사를 했으니까 나머지 더 자세한 것만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일단은 목사님 이거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3부작 하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오늘만 하고 어딜 가시려고 목사님 저랑 3부작 하기로 하셨잖아요. 리박스쿨 3부작 하기로 하셨는데 아니에요? 해야죠. 네. 오늘 미처 못 다루는 더 디테일한 정보들은 다음 리박스쿨 2탄 시간에 더 알려드리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왜냐면은 정말 좌파들이 이간질 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거를 다 다루려면 진짜 PPT가 지금 150장으로 모자라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 선동은 한 줄로 충분하지만 선동을 해명할 때는 수십 배의 더 분량이 필요하다고. 진짜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시청자들은 대부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좋아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조차 어디서 리박스쿨 가지고 좌파가 까면은 그거 가지고 제대로 쉴드를 못 치시잖아요. 쉴드 치실 수 있게 저희가 오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자, 리박스쿨이 뭔지 몰라서 쉴드를 못 치시는 우리 보수 여러분들께 오늘 인사이트를 드리는 방송입니다. 목차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리박스쿨 사태 바로 보기.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1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오늘은 요것만 할 거예요. 네네. 일단은. 그러니까 네. 시간상. 1번 리박스쿨 사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문제, 역사교과서 좌편향의 주도 세력, 보수우파 민간교육기관. 지금 얘네가 때려잡고 있는 게 이 민간교육기관들 때려잡고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좌파들의 목적, 이렇게 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다뤄볼 거고요. 다음에 할 거는 요겁니다. 예. 네.
다음 시간은 이거예요. 예, 오늘은 이거고 다음 시간은 근현대사 다시 보기,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 레슨에서는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그래서 오늘 시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작년에 대선 전날일 겁니다. 갑자기 뉴스타파라는 그런 매체에서 특종이라고 터트린 게 불법 댓글 공작팀 어쩌고 하면서 막 리박스쿨 로고를 걸어놓으면서 이렇게 막 그 확대를 한 거예요. 대선 전에 불법 대선 개입 그런 식으로 막 유도하면서 댓글팀, 그러니까 댓글에 이제 조작하는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네네, 댓글 조작팀이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손가락 군대로 나라를 구하자 이런 것을 막 이재명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게 막 조직적으로 금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놈들이 있었다. 네. 그게 리박스쿨이다. 네. 하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그때까지 리박스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리박스쿨에다 한마디로 이미지를 팍 깎아보는 거죠. 저런 짓 하는 곳이었어 리박스쿨이. 막 이미지를 이렇게 막 MBC가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모든 한겨레, 경향, 좌파밀론들이 전부 다 이 뉴스타파 기사를 받아가지고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도 자기들은 있었겠죠. 자, 이거 보면은 근데 뭐냐면 그들이 공개한 내용이에요. 63 자승단 전체 멤버방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105명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봤자 105명이야. 네. 105명이 매크로를 돌리지 않는 이상 네. 다 인류 수작업으로 댓글 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솔직히 연령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댓글은 이런 뭐 일반 인터넷 기사라든지 다 댓글 달잖아. 누구나 달잖아요. 달죠. 악플이 선플이 전부 다 달잖아. 그죠? 맞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댓글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그 한 거시기 생각나네. 어떤 댓글이요? 아니 댓글 얘기가 아니라 막 당대표로 있으면서 막 그런 게시판을 막 도배했던 분이 있잖아요. 아! 갑자기 보니까 IP가 2개래요. IP가 예. 2개래. 네. IP 2개로 네. 4명이 5명이 돌려가면서 했다는 천몇백 얘기는 개를. 그거는 전문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게 근데 그 IP 2개도 하나는 무선이고 하나는 유선이야. 그거 한 집에서 하나는 유선 컴퓨터로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수만 개를 하는 거는 공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106명이 105명이 열심히 손 써가면서 댓글을 다고 하는 것이 달아봤자 과연 몇 개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중국의 우마오당은 뭐 4천만 명이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두 명이 우리나라 아닌데. 네이버나 다음에 그런 여론을 막 좌지우지하는 게 대부분 중국인이라면 뭐 우마오당 댓글 하나에 얼마 그게 4천만 명이래요 최소. 걔네들 우리나라 여론은 걔네들 좌우하는 거잖아.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저만 해도 저희 방 시청자들한테 여러분 얼른 가가지고 가입하세요, 여러분 얼른 가가지고 그 댓글 쓰고 오세요, 그러면은 저희 방에서도 몇백 명 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네. 저도 뭐 댓글 부대입니까 여러분? 감동란 혁명당이냐고, 뭐 무슨 감동란 손가락 혁명당이냐고 그게. 아니 참말로 그래서 얘네들이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고 있냐. 리박스쿨이 김문수를 당선시키고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재명의 과거 범죄 행적들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뭐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페이스북에서 누구나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2021년부터 깊은 관계였고 국민의힘과 연관성이 있는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인사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안 좋게 씌우기 위해서. 뭐 내란으로 씌우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범죄 관련된 가능성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뭐 솔직히 이재명의 과거 범죄 행적들이 소개되는 게, 아니 그럼 범죄를 저지르지 말으셨어야죠 이재명 대통령. 그건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잖아. 그럼 어르신들이 단톡에서 좀 퍼날랐다고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댓글 조직적으로 했다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보시면은 63 댓글 감시단 모집 및 교육공지 향후 3주간 하루 2시간의 자원부, 이거는 뭔가요 이게? 이게 그 리박스쿨에서 여러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태활한변, 그러니까 나라를 구해보자. 네네. 이재명이 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쵸 쭈아용님 그러니까 말한 어르신들이나 청년들 좀 좌파들 해서 자기소개하는 거 자발적으로 하도 킹받네요. 좀 도와줘라. 네. 이거는 뭐 숨기고 한 게 아니잖아. 오픈한 거잖아요. 그쵸. 우리 다 같이 좋은 댓글 좀 근데 달아보자. 이걸 터뜨리게 된 원인이 네. 그러니까 뉴스타파 PD가 위장으로 잠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대표님이 제가 1년 겪어봤잖아요. 네네. 굉장히 그분이 정이 많고 특히 청년들을 되게 좋아해요. 아, 잘 그러니까 챙겨주는 이 거. 청년들이 애국하는 건 너무, 그러니까 아주 뭐 가스르게 다 빼주셔 그분은.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왔다니까. 네. 또 그분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자기 남친이 서부지밥 그 사건에 관련돼 있다고 하니까 또 너무 챙겨주고 싶으셨나 그렇죠. 보다.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다 해준 거야. 그 뉴스타파 PD가 그걸 악용한 거죠. 아. 근데 와서 솔직히 걔가 뭐 얼마 없어. 아까 말한 그거 다야. 그 언론이 뻥튀기 막 계속
악마화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사실은. 이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다. 뭐 네이버 아이디 계정,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니까 네. 어르신들은 이런 거 채팅창을 쓸 줄 모르니까 네이버 아이디 계정을 만든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좋아요 공감 최대수는 50개이므로 미리 소지하지 말기. 초기에 좋아요를 다 소진해버리면 중요한 기사에 공감을 표할 수 없다. 한 개 기사에 쓸 수 있는 댓글수 3개가 최대다. 다음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7시, 11시, 4시, 10시 하루 4번 시간대별로 활동하기. 예. 그 다예요. 뉴스타파 PD가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다 가지고 간 게 기껏 가져간 게 요겁니다. 다 누구나 사무실에 들어오면 알 수 있는 이런 알림문. 우리는 이걸 숨기는 게 아니잖아요. 드루킹처럼 몰래 숨어서 사무실 얻어 한 것도 아니잖아. 기껏 단톡방에 그 105명 정도 모인 그 정도로 대선 판도로 잡아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리박스쿨을 악마화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네. 손 대표님이 바로 반박을 했어요. 네. 아니 댓글은 공론장이 아니냐. 모든 그 네이버든지 다음이든지 어떤 기사가 올라가면 반드시 댓글이 다 달리잖아요. 네네. 그 국민의 권리잖아요. 진짜 그 뭐 음악화당처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지. 네네. 국민으로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 찬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팀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손가락 송가혁이라고 혁명단, 네. 본인이 직접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네, 맞습니다. 그도 하는 말이 리박스쿨은 관변 단체가 아니라 순수 시민 단체다.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 공작 이건 거짓말이고 국면 전환용 물타기. 그러니까 사실 이 손 대표님이 예전에 공무원을 하셨어요. 네네. 정년 퇴직하시고 애국 활동하시면서 이제 뒤에 하겠지만은 미래 세대들을 되게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애들을 어떻게 제대로 된 키울까 하는 마음에 시작한 게 리박스쿨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재명은 마찬가지 그 다음 보면 이게 본인이 직접 여기 7,000명이란다, 7,000명. 네. 아, 장난하나, 진짜. 저 7,000명이면 여러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접수한 분들이 아마 저런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 근데 저 어이가 없는 게 아까 100명 가지고 그렇게 발작을 떨었으면서 지금 7,000명 가지고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손가락 혁명군은 스스로 생각하고, 본인이 스스로 쓴 거야, 입대하고,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전투하며, 스스로 진급하고, 스스로 조직하며, 스스로 전략을 세워 이겨나가는 하늘의 군대, 민심의 군대입니다. 이 지랄하고 자빠졌. 아, 본인이 죄송, 직접 욕하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김문수가 이렇게 했냐고. 안 했죠. 그다음에 손가락 혁명 이게- 동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 기사에 욕설 댓글 난무, 응원 댓글 좀 부탁합니다. 성남시 모든 청년에게 수당 주는 청년배당 입법 예고. 손가락 혁명 하나, 인터넷 기사 댓글 투쟁. 얼마나 효과가 크면 국가공무원인 국정원 직원 군인까지 목숨 걸고 하겠습니까? 기사를 보면 꼭 공감 누르고 댓글 달고 댓글 추천해주세요. 그게 바로 손가락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손가락 혁명입니다. 아 본인이 먼저 했잖아. 아니 그래놓고서 지금 뭐? 지지는 7,000명 갖고 이 연병을 떨면서 저 이재명 저거 뭐 저게 뭐 트위터인가요? 아, 네, 트위터가 그 트위터.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예전에, 트위터였죠. 지금은 X인. 거기서 이재명 팔로워 몇 명인데 그 새끼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지를 한 거 아니야? 몇몇 명 동원해가지고 그건 문제가 안 되냐고요. 심지어 이게 언론인가 뭐가 이런 것도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뉴스 플러스. 네. 뭐랬는지 봅시다. 중앙 일간지로 출발한 노동자와 서민 대변자였던 노동일보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터넷 정통 진보 언론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지지 언론. 예. 아 이재명 지지 언론이구나. 네. 국민 머슴 이재명이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것. 법 앞에 만민이 평민하다. 제 처음 들어봐요. 법 앞에 만민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대요. 지금 누구보다 법꾸라지인 우리 이재명 심도 안 마르고 대통령이. 그냥. 특정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만든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공정조세를 이룩한다. 반민족 친일 족속과 군사 독재 졸개들을 처리한다. 남북관계 해소. 공정조세란다. 아이고 자. 아니 실제로 2022년 대선 때 전날에 이재명이 이때도 그거야. 뉴스타파 김만배 가짜 뉴스를 퍼뜨렸잖아요. 네네. 475명한테 이게 뭐 내용이 뭐냐면 2011년대 부산저축은행 사장 당시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용학에게 사건 무마해 주었다는 취지 인터뷰 이게 다 거짓으로 밝혀졌잖아 이게. 그쵸? 이거를 쫙 뿌렸단 말이야 대선 전날. 와 이재명 진짜 가짜뉴스 제조기네요. 본인이 뿌려놓고 이렇게 직접. 이야. 아니 근데 이거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이재명 그 옆에 그 현지 씨 있잖아요. 현지 누나. 예, 현지 누나도 똑같은 짓거리 해가지고 네. 아니 걔도 그 유죄를 받았어요. 전과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무튼 좌파가 딱
좌표를 찍으니까 온갖 경찰들, 언론들이 좌표를 찍으니까 바로 수사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1박 수일 바로 수사 들어왔어요. 강제 수사 들어오고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오고 손 대표는 자택 압수수색 들어오고 와. 거기에 관련된 그 직원들 압수수색 들어오고 심지어 저는 이제 그만뒀으니까 네네. 저는 기자들이 엄청 전화 오더라고요. 전 갑자기 그 매주 월요일 기도 모임을 하는데 기도원 자꾸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번호야. 받아보니까 뭐 안녕하세요 MBC 뭐 MBC 기자래. MBC 기자, 한겨레 기자, 오마이뉴스 기자, 열합뉴스 한 5-6군데 소속의 기자들이 1박 스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거기 뭐 하는 데냐, 거기서 뭐 했냐, 어떤 일 하셨냐. 난 지금 그때 왜 전화했냐, 뭐 때문에 전화하니까 좀 얘기를 해. 댓글 그 얘기하면 좀 들어보니까 이제 일단 하기 저는 아니 1박 스쿨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우선 이미 전 거길 떠난 지 1년이 넘었지만 1박 스쿨이 틀린 게 없다. 여러분 MBC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이 댓글이나 그 리박스쿨 뭐 교육기 내용이 문제라면은 지금까지 좌파들 했던 것은 왜 한 번 지적을 안 하셨냐? 그렇죠. 취재를 하시려면 양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맞죠. 제가 욕 안 하고 정중하게 얘기해드렸어요. 아, 네네 하면서 얘기를 해. 근데 걔네들은 이제 그런 거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이제 뭐 당황하자. 뭐 필요한 건 내가 다 자료 다 드리겠다. 문제 그러니까 자료가 없더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다 드렸어. 전화로 다 물어보고 했길래. 제가 물어보는데, 그런 건 아니다. 1박 스쿨은 댓글?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한 100분 정도 되는 단톡에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네이버 가입해가지고 좋아요 어디다가 누르는 거예요 하고 알려준 게 그거 가지고 댓글 공작팀이래. 네이버 아이디도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요. 그거 만드는 거 알려드리고 그거 들어가가지고 기사 뜨면 그 밑에서 댓글 다세요. 어떤 뭐 그런 거 하는 건데. 어떤 기사도 못 찾아보시는 분들이니까 맞아요. 이러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좋아요 누르시면 됩니다. 좋아요나 싫어요 누르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댓글 공작팀을 운영했다 그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미화했다 그러고 늘봄학교에서 민간 자격증 발급 및 극우 역사교육 실시했다 그러고 아니 뭐 그놈의 극우 진짜. 늘봄학교가 뭐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산율 장려 정책 중에 하나로서 네. 맞벌이 부부들 있잖아요. 네네. 맞벌이 부부들을 출근 일찍 하면은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일찍 돌보고 늦게까지 봐주는 건데 그 시니어들 그렇죠. 그분들 좀 그냥 소일거리 대신 그 할 때는 저거 뭐 필요하니까 여기서 교육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한 게 늘봄학교란 말이에요. 이게 늘봄학교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는 공산주의 후예들이라는 노래를 배경으로 공산주의 소년 선봉대의 상징인 풍림진을 두르고 공산주의 상징 피오네르 경례를 하는 전라남도 담양군 추성로 1323 담양동 초등학교 중국어 방과후 늘봄학교 초등학생들. 아니 왜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냐? 그러니까요. 아니 늘봄학교에서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라 애들만 봐준 거예요. 모두 극우 역사 교육을 그러니까 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 봐준 거야. 학교 끝나고 집에 엄마가 네. 없으니까. 대한교조 저건 또 뭐냐면 리박스쿨의 그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그 강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강사분 중에서 대한교조에 거기 계신 분이야. 근데 그게 관계된 거야. 그냥 강사 찾다가 그분들 모신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보면은 이제 리박스쿨 댓글 조작, 국민의힘은 책임 있게 답하고 언론은 진상 규명에 이렇게 힘써라. 계속 언론이 이게 아마 요때 그러니까 어디를 틀어도 이렇게 다 나왔어. 기사가 다 나왔어. 아니 근데 겁나 웃긴 게 교실에 뻗친 극우의 손길 리박스쿨 수사 어디까지 하나. 아니 교실에 뻗친 그 공산당의 손길은 왜 뭐 조사를 안 하세요? 민주당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내로남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리박스쿨 배우는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 손가락 혁명단의 배우가 너희듯이 개새끼야. 말도 안 되는 건데 진짜. 또 설사 배우면 어때? 와 이 양아치 진짜 이거 와 진짜 그러면은 야 리박스쿨의 배우가 국민의힘이면 손가락 혁명단의 배우는 너냐? 재명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죠. 리박스쿨 강제 수사 착수 출국 금지 압수수색. 이거 뭔가 좀 대단한 중범죄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쵸? 아니 뭘 했다고? 아니 근데 리박스쿨이 이렇게 뭐 강제 수사 착수하고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 해야 될 정도의 중범죄면 우리나라 전교조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보내. 하나님께 주님 오늘도 한 명 보냅니다 해야 되는 거야? 와 여론조작 이렇게 의도가. 뭐 변죽은 많이 울렸는데 경찰에 잘 출석하셔서 손 대표님이 조사 받았고 경찰은 어떻게든 구속을 시키려고 했는데 구속 영장이 안 나와요. 정말? 증거인멸 영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고 집이 잘 있는데 뭐. 그러니까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와 근데 저 갑자기 소름 돋는 거 하나 생각났어요. 민주당 단톡이 있거든요. 좌표 찍고 유튜버 가가지고 그 공격하는 단톡이 댓글 있어요. 달아라? 그게 네. 106명보다 훨씬 많아. 거의 몇천 명 있거든요. 아이 걔네들은 적어도 수천 명 다니죠. 근데
지금 걔네들은 왜 출국 금지 압수수색 안 시켜? 그 메인들? 아 민주당이라서 그런가? 그렇죠. 민주당은 하면 안 되고 그 배우가 국민의힘인 것 같으면 이렇게 조져도 되고. 네, 그런 거죠.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결국 이제 이 손 대표님이 청문회까지 출석을 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 이게 좀 영상이 있긴 있는데 좀 너무 쌍스러워서 제가 그냥 뺐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파들도 아직 심각성을 모른다는 게 정말 충격인 게 뭐냐면 저 손효숙 대표가 뭘 잘못한 게 아닌데 너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사과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과라는 게 그 사과가 아니라 네. 아무튼 이 청문회에서 손 대표님은 답변을 다 드렸어요. 네. 근데 걔네들은 계속 그냥 얘네는 답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할 소리 하고 그냥 뭐 하려면 그만하세요. 이렇게 걔네 그게 종특이잖아요. 맞아요. 완전 청문회. 종특이죠 좌파들. 네. 아 정말. 계속 언론 방송이 이렇게 SBS 뭐 KBS 모든 방송들이 요 한 달 몇 달 사이 계속 리박스쿨에 대해 막 계속 보도하니까 국민들이 저거 잘못된 거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쵸. 들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리박스쿨은 나쁜 거다. 아이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다. 아이들한테 잘못된 편향된 교육을 역사 교육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 대표님 너무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이제 그냥 그만하고 하시는 걸 싶다. 내려놓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민영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제가 막 응원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저희가 다시 부흥시키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이런 역사 교육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네네. 어떤 교수님이 네. 어느 날 자기 손녀가 학교에서 오더니 할아버지 이그만 박정희는 나쁜 사람이래요. 그 얘기 듣고 우리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네. 야, 그게 무슨 누가 얘기했니? 학교에 선생님이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충격 받을 만하죠.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친다고. 네. 그때부터 교과서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네, 그 한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네. 돼 있길래 아이들이 교체가, 이승만 네. 박정희 대통령을 나쁘게 얘기하는가. 그때도 이제 교과서를 보기 시작하면 그분이 낸 거 이게 이렇게 한국사에 근현대사를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좀 선동 세뇌하는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네. 1번 3.1운동 당시 유관순 행적 본문에 누락되고 사진만 게재. 2번 물산 장려 운동을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운동으로 폄하. 3번 항일운동을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혁명운동이자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기술. 4번 임시정부에 대해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 세력이 내세운 국가 건설 목표와 일맥상통한다고 기술. 5번 무상원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단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무기와 농산물을 수출하는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고 기술. 6번 북한 정권의 수립에 대해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했다고 미화. 7번 한국 토지 개혁에 대해 유상 분배에 따른 부담으로 농민이 농지를 되팔고 소작농이 되거나 중소지주층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되지 못하고 몰락했다고 부정적 서술. 8번 공산주의의 몰락을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과 미국의 경제 제재, 기상이변에 따른 심각한 식량난 때문으로 묘사. 9번 한국 측 농지개혁인 유상몰수 유상분배보다 북측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더 우월하다고 서술. 10번 북측의 토지개혁이 소유권 없는 경작권만 준 제한적 정책인 점을 누락. 이게 미래인 출판사 역사교과서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사교과서 거민정 제도라 8종이 있거든요. 8종이 지금 그중에 하나만 빼고 다 그래. 와 이거를 약간 이렇게 교묘하게 교과서가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서술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이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는 거예요. 네네. 우리 아이들은 아니 진도라 가지 이것이 옳고 그르니 따질 아이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역사 교과서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바뀐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요. 정부는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공과를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독재라는 표현과 6.25 당시 양민 학살, 3.15 부정선거, 민주주의 훼손, 유신 독재 등 비판적 서술이 증가한 반면 산업화, 경제 성장 등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잘한 거를 거의 축소시키고. 애써 축소하거나 안 쓰거나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도 5.16 군사혁명을 군사정변 등으로 표시하는 등 굉장히 좀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5.16 직후 사진이 빠지고 경제성장 관련 사진이 추가되면서 경제성장 부각 의도에 따른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근데 다음 보면은 제주 4.3에 대해서 여순반란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국가 권력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다고 표현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 남도당의 게릴라 무장봉기에 대해서는 서러지 않고 점점 폭동이라는 말도 이제 없어지고 네네. 항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여순반란도 이것도 폭동 반란이 아니고 항쟁이라고 서술을 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기술을 쓰는 거죠. 폭동과 항쟁은 완전 반대되는
되는 얘기죠.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교과서로부터 이게 잘못된 걸 쓰니까 아이들이 배우면서 그렇게 아니 애들이 배운단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용은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짜깁기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이제 입맛에 맞게 네. 이야기를 다시 각색을 해가지고 했네요. 순화하고 미화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그 역사를 건국에 대해서는 거의 한눈 만두도 하고 바로 4.19, 네. 5.18, 촛불혁명.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민중항쟁적 관점에서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좌파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의 공적에는 일부에 불과하고 작은 과를 침소봉대에서 막 이렇게 악한 짓을 했다고 침소봉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한 거네요. 약간 김대중이 그 좌파랑 김대중이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 보상금으로 우리 고속도로 짓자 이런 거 반대한다고 바닥에 들어 누우면서 차라리 그렇죠. 감자 농사나 짓게 감자나 내놔라 하고 땡깡 부린 거 이런 건 아예 안 적었다는 거네요. 그죠? 절대 안 적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 국사학교과서는 99년까지 국정화 체제였어요. 그때까지는. 네네. 근데 그때까지 대체로 뭐 이승 박정희 전투날까지는 대체로 그러니까 뭐 미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록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2000년대 거민정으로 바뀐 뒤로부터는 이게 좌파적 관점으로 교술이 엄청나게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민정 출판사 대부분이 좌파적 역사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민정 출판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출판사들이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아 입맛대로. 네. 와 옛날에는 국정화 체제였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 주도로 국가 네. 주도로 역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골라서 가르칠 수 있게 맞아요. 됐네요. 학교마다. 네. 그러니까 좌편향된 학교 지도자를 준 그런 학교들은 뭐 그렇게 교과서도 이제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완전 좌편향된 교과서만 가져다가 애들을 교육시킬 수 맞아요. 있게 된 거고요. 근데 네. 거민정 출판사 대부분이 좌파적인 곳이다. 와. 이게 비상교과서인데 네.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이승만과 김구의 주장 알아보자. 네. 보세요. 건국에 대해서 이승만과 김구가 동등한 입장일까요? 아니죠. 김구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없애고 김구는 싶어 했잖아요. 건국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줄곧. 반대했죠. 근데 교과서에는 같은 레벨로 둔단 말이에요. 어딜 감히 김구 같은 새끼를. 여기 좀 다음 보면 이게 제가 썼어. 너 글씨가 네네. 잘 안 보이니까. 희미해서. 네네. 자, 이제 무기한 연기된 회의, 그러니까 미송동의가 다시 열릴 기회도 안 보이니 통일 정부를 기다리지만 네. 잘 안 될 것 같으니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상황에서 제일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김구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도 있고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 자주적 통일을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이때에 이 사람 무조건 그러니까 좌파 우파 상관없이 이제 통일하자, 정부를 같이 만들자. 한동훈 같은 새끼. 이게 김구의 주장이에요. 야 정말 한동훈 같은 새끼네. 이게 비상교과서고 다음 이제 비상교육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김구랑 이승만을 동일성사에서 계속 취급을 하는 게 이렇게 여기도 다 똑같은 내용을. 예. 어. 이거 뭐 이건 아주 심해. 김구가 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구가 완전히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네요 아주. 김구를 비롯해 통일정부가 세워지길 바라던 사람들은 남한간의 총선거 실시를 반대하였다. 이 사진은 뭐냐면 김구가 88년 4월 달에 북한하고 협상을 하려고 부로 올라가요. 네. 근데 김구 제자들까지도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어. 네. 근데 무릎 꿇고 올라가요. 역시나 이거 많은 분들이 가면은 김일성에게 이용만 당할 거다. 그쵸. 말년에도 굳이 올라가요. 갔더니 역시나 김일성 잘 짜놓은 각본에 놀아나고 온 거예요. 그쵸. 이제 여기 없지만 그 6.25 전쟁 발발하는데 이 새끼가 한몫했잖아요. 아니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 그거 나중에 얘기해. 그러니까 아니 이게 김구가 갔다 오더니 야, 그러니까 김일성이 보여준 거야. 그 평양에서 대하고 그 인민군대가 쫙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김구가 만약에 지금 그 시점에서 북한이 군대 양성을 멈추고 네. 우리가 3년간 열심히 군대를 양성해도 북한 못 이긴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 나면 망해 없어질 나라를 내가 왜 굳이 여기 애를 쓰냐. 안 도와주겠. 북한 쪽에 붙었구나. 그러니까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거의 그 민족의 부역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네네. 아무튼 이 김구 이분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게 없어요. 근데 왜 건국자처럼 포장이 되어 근데 나오는 항상 거죠? 이승만과 동급으로 또 어디는 더 우로 이게 취급하. 지금 보세요. 시중에 나온 서점이나 김구에 관한 책이 많아요. 아니면 이승만에 관한 책이 많아요. 김구에 관한 책이 많죠. 월등히 책 종류도 많고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지금 거의 우리 국민들은 김구가 국부야.
좌파들한테만 김구가 국부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혀 아닌데. 사실 이게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남북의 분단이 원인이 마치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주장 때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김구는 지속적으로 통일 정부를 지향했다고 기술하고 이승만보다 김구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음.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와가지고 떠들었던 그 좌파분 한 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승만이랑 미국만 아니었어도 우리나라가 통일됐었다 이런데, 아니 적화 통일이 됐겠죠. 그러니까, 적화 통일. 예. 통일되는 것만 중요하냐고 너네는. 어떤 통일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적화 통일되니까 문제인 거잖아. 근데요,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예. 이게 뭐냐면 91년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네네. 이제 93년에 소련의 비밀 문서가 해제돼가지고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 보니까 이게 이 슈티코프 일기라고, 이 네네. 슈티코프가 누구냐면은 해방 당시에 북한을 총 지휘했던, 그러니까 점령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예. 스탈린이 스티코프에게 지령을 내려요. 38선 이북에 소련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영원히 추구할 수 있는 정권을 만들어라. 이미 지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아 여기 그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소련 점령군 사령부, 그러니까 독립조선의 인민정부 수립을 만들고 북한 노동자 농민대표 다, 그러니까 지시를 다 내려요. 스탈린이 북한만을 단위로 하는 정권 수립하라 비밀 지령 내렸고, 그 지령에 따라서 사실 북한의 나라 이름도 소련이 지어준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것도 그다음에 북한의 헌법, 그것도 소련이 만들어준 거예요. 와. 아니 그렇게 치면 아니 정부 조직 다 소련이 만들어준 거예요. 오히려 북한이 꼭두각시지. 그러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좌파들은 소련의 꼭두각시인 북한의 정통성은 정당하다 그러고, 건국할 때 미국의 도움을 받은 우리나라 보고는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승만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대부분의 교과서가. 네. 근데 북한은 남북한 대표가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선출한 남북한 대표가 누군데요? 남로당이죠. 남로당이 남한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 이게 말이 안 돼. 왜 아니, 그 제주 4.3이 김달삼이가 네. 제주도문대 서명을 받은 걸 가지고 해주러 갔잖아요. 네네. 그게 그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건 마치 감동란 TV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캠이다 이런 걸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지가 뭔데 남로당이 그걸 대한민국을 대표로 가가지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했대. 그러니까 은근히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죠. 아니 이 대표가 남북한의 빨갱이들이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겠지.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저것도 거짓말인 게 스탈린이 그냥 꽂았잖아. 스탈린이 갖다 꽂은 건데 무슨 그거를. 선출을 하기는. 자, 대한민국은 유엔 선거 감시단이 감시하는 가운데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전국적으로 치렀는데, 제주도는 4.3 폭동으로 인해서 미실시. 이제 그 4.3 폭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되게 4.3 폭동이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승만이 버려가지고 그냥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 그냥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하긴 할 건데. 아,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도 김대중도 4.3에 대해서 뭐랬냐면, 4.3은 공산 폭동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진압 과정에서 많은 양민들이 희생되었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예요. 사실 그러니까 좌파들은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만 부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또 국가 권력이 양민을 학살했다. 근데 원인을 얘기 안 해, 원인을. 그러니까요. 왜 발생했는지를 얘기를 안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게 48년 선거 사진이에요. 네네. 5월 10일 총선거 최초로 건국과 동시에. 동시에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자도 참정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다음에 보통 선거. 네. 그러니까 1인 1표였잖아. 누구나. 네. 그리고 돈 많다고 뭐 이렇게 하는 똑같이. 네. 그다음에 비밀 선거. 네. 누가 찍었는지 모르게. 그다음에 이게 진짜 이 사진을 보면 진짜 전 사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데, 이게 5,000년 역사에 최초로 왕이 아닌 대통령. 국민들이 선출한 지도자가 탄생한 최초의 순간이. 이게 엄청 감격스럽게 우리는 표시를 하고 묘사를 해야 돼요. 네네. 또 이 당시 이 행사 때 정말 많은 외국의 대표들이 축하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또 실질적으로 이때 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주권을 찾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진 날이 48년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국이고 독립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근데 사실 이 얘기, 제가 책을 보니까요, 이 얘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나라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유엔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48년 전 세계가 인정을 네. 해야 되는 거죠, 나라라고. 12월 12일 날 파리에서 유엔
회의 때 대표단을 파견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신생국 대한민국을 유엔에서 인정해 주세요라고. 국가로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이때 소련이 엄청 방해했어요. 네. 이때 소련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했대요. 한번 얘기하면 14시간 하니까 이제 폐회 시간이 다가오는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비하인드인데 그 대표단들이 마지막 날 이제 그 파리 근교의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그 다음 날 이제 또 이제 그 대표가 딱 필리버스터 하는데 15분 만에 모기에 가지고 그다음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소련 다른 나라들은 한번 하면 오래 하니까 밖에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마시니까 밥도 먹고 그때 이제 유엔 의장이 그 틈을 타서 통과를 시켜버렸구나. 회의를 시켜서 통과시킨 거예요. 48대 6으로. 48대 6이면 완전 네. 압도적인 다수결이네요. 네. 더 이거보다 충격적인 거는 김구도 이때 유엔에 대표를 파견해요. 근데 대한민국이 아니라 임시 정부를 인정해달라는 사절단을 파견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혼자 뜬구름 잡고 있네.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을 막은 거예요, 사실은. 네, 인정을 못한 거지. 이거 인정을 못한 거잖아요. 이래도 김구가 국부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악마화를 시작을 했죠. 6.25 전쟁 발발에 남한에도 책임이 있다고 기술. 교과서에. 또 교과서뿐 아니라 이제 남한 좌파들을 막 주장하잖아요. 네네. 늘 하는 말. 이게 당시 서울을 먼저 도망가 상공 다리 끌어서 말이 죽었다. 네. 이건 이제 풀렸죠. 지난번에 네. 영화로 많이 풀렸죠. 대규모 양민학살을 했다. 자, 이것도 이제 남이 얘기할 텐데 양민학살의 얘기는 이게 뭐냐면 군복을 안 입었으면 민간인이죠. 근데 그 당시 북한군들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복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네. 아니 조사해 보니까 민간인 총을 가지고 있어. 그거 어떻게 그게 더 군인이지. 민간인이 아니지. 네. 그런 걸 당연히 여러 절차를 잡아야죠. 거쳐서 했는데 민간인 민간인이다. 죽였다고. 와, 양민학살했다고. 아니 여기서 간첩 잡아 죽였는데 그거 가지고. 요 세 가지 중인데 네. 사실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양민학살에 가까운 거는 고창 양민학살 정도는 되는데 사실 이것도 따져보면 이 당시에 빨치산이 엄청 출몰을 해가지고 저 당시는 진짜 그랬죠. 낮에는 군인이 밤에는 빨치산이 그러니까 토벌군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 고창 주민들한테 제발 이 어느 라인 밑으로 좀 나오세요. 안 나오면은 부역자로 우리가 인식하겠다고 얘기를 네네. 한 거예요. 몇 번 경고를 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토벌을 크게 해야 되니까 이제 딱 시위를 정하고 이날 이때까지 그 데드라인 밖으로 안 나오면은 그냥 다 여기서 죽일 거다. 네. 간첩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은 희생자가 근데 왜 간첩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신 걸까요? 우리 제주도도 거창. 그랬고 여기도 그런 게 그러니까 사실 안타깝죠. 그렇죠. 안타까운데 네.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나라에서 대놓고 그냥 국가에서 지금 간첩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어느 날까지 계신 분들은 그냥 간첩으로 간주할 거니까 빨리 좀 나오세요. 간첩이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나온 이유가 뭘까요? 계기인 걸까요? 팔치산들의 협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세례당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튼간에 안타까워요. 안 나온 거는. 맞아요. 저게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건물 폭파시키는 작전했을 때도 저런 식으로 선동했다. 네.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이 얘기를 여러분이 모르시는데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이스라엘 규탄하고 미군 규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왜 죄 없는 양민을 학살을 하느냐. 죄 없는 아이들과 환자와 죄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을 하느냐. 정말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애들을 방패 삼잖아요. 맞아요. 애들 인간 학교라던가 병원이라던가 그런데 지하에 거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병원이나 네. 유치원 학교에 하마스 기지를 삼아. 네. 그거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하마스 잡아야 되니까 나와라 얘들아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거기서도 일부 동조를 했든가 협박을 받았든가. 근데 하마스를 잡지 않으면 수뇌부를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넥서스 터트리러 가야 되는데 그 넥서스를 애들 있는 학교랑 병원 이런 데다가 지어버린 거 어떡하냐고. 쉽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억울하지만 한 명을 희생하는 것과 그걸 안 했을 때는 100명이 피해 본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걸 우리가 해야 돼요? 다수를 구할 수 있는 일을 안타깝지만 해야죠. 네. 다수를 위해서 하는 게 맞잖아요. 아우 정말. 사실 이 교과서는 이 북한군하고 좌익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학살은 거의 취급하지 않아요. 제가 해마다 6.25 관련해서 지방 탐방을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전국적으로 양민 학살 추년비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것도 제가 전라도 쪽에 제일 많고요. 네. 여기 경기도 양평에도 있고 저기 강화도에도 있고. 그러니까 50년 9월 15일 이후 후퇴하면서 엄청 죽이고 가는 거예요. 양민들 다. 걔네들이 그냥 후퇴 안 했어요. 후퇴하면서도 우익, 보수, 군인, 경찰 가족들을 다 죽이거나 끌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중공군이나 북한군한테는 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답답한 책에도 게. 안 나오고 그런 얘기들을 얘기해줘도 아무 소리 안 해 저분들은. 아니 그냥 무조건 북한이 불쌍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도 보면은 6.25 전쟁 당시 그 서둘러 한강다리 끊고 이승만 대통령이 홀로 도망감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한강다리를 끄는 건 맞아요. 근데 끊고 나서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는 그 육교를 건설을 해줬어요. 부교를 건설을 해줬어요. 미군이랑 같이 그걸 건설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건설을 하고서 넘어오세요. 지금 북한군이 넘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도망가야 됩니다. 얼른 다리 너머로 넘어오세요 했는데 그때 40%만 피난을 했나? 그렇지 않아요? 40... 많이 못 갔어요. 네. 아무튼 많이 못 갔어요. 40%만 그거를 귀 기울여 듣고 오케이 하고 넘어온 사람들은 살고 미적거리다거나 타이밍을 놓치거나 그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게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됐어요.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은 오라고 할 때 안 온 사람들이 그때 그래서 넘어오질 못하고 그렇게 거기서 죽었어요. 불바다 같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한강다리를 왜 끊었느냐? 왜 끊냐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장갑차 전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넘어오면 진짜 끝이잖아. 그래서 사람만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부교를 건설을 하고 사람만 건너게 하고 그런 북한군들은 못 넘어오게 큰 다리들을 끄는 거였어요, 여러분. 물론 군사 작전이 매뉴얼 쌓인 건 FM들이 하는 거예요. 그쵸. 또 더군다나 한 국가에 그러니까 한 전쟁의 총 지휘자가 제일 먼저 피해내는 거는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거 반대하는 분들은 그럼 이승만이 피난가지 않고 서로 포로가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승만이 다리 끊고 혼자 도망가는 바람에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 이러는데 아니 정말 미안한데 그때 이승만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우리 바로 여러분 바로 그 나라의 수장이 잡혀버리면은 그 전쟁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북한의 김일성은 평양 그냥 먼저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 게임으로 치자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치자면 넥서스가 잡히면은 그 게임은 오바예요. 잔존 병력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넥서스가 잡히면 끝나기 때문에 말하자면 넥서스 이동을 한 거야.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야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으니까.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6.25 전쟁은 크고 작은 남북 군사 충돌을 누적 탓이다. 와 대단하다 우리 제메. 이게 북한이 전형적으로 쓰는 이게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6.25 전쟁의 주체를 모호하게 하는 전략이잖아요. 이 새끼 북한 넘어가 그때 놀러 갔다 와가지고 제대로 세뇌가 돼갖고 왔네.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지? 좌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사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 6.25 전에 그 전에 많이 또 분쟁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문 거시기는 중국의 표현대로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도대체 누구 편인 거야 이 사람은? 이건 뭐냐면 이게 네. 중학교 역사 교과서 부교재인데, 그러니까 좌파들은요 교재보다 더 센 표현을 부교재로 씁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재 정권 시기 분단을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을까? 남과 북의 다른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였는데 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이 남과 북 양쪽 모두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통일을 하였다. 이게 맞아요? 틀리죠. 말도 그러니까 이거는 6.25가 쌍방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잖아. 쌍방가 이 자료가 다 나왔다고. 이걸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교과서. 김일성이 스탈린을 4번 찾아가요. 제발 전쟁 허락해달라고. 그 기록이 다 남아있잖아요. 있어요. 스탈린이 기다려. 49년 6월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니까 오케이. 대신 중국의 지원을 받아. 다 모든 게 약속이 준비된 다음에 이제 오케이 한 거란 말이에요. 와, 스탈린도 허락하에. 근데 이게 어떻게 쌍방과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금 글씨로 쓴 거는 사실 자료가 되게 많은데 네. 짧게 축소하려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5.16 군사혁명을 군사 정면 내지 군사 쿠데타로 표현합니다. 교과서에. 쿠데타로 아까 적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네, 아무튼 그다음에 반면에 제주 사상 폭동은 제주 항쟁, 여순 반란 폭동은 여순 항쟁, 대구 폭동은 대구 항쟁, 5.18 강제 사태를 5.18 강제 민주화 운동. 아니 씨발 폭동을 다 항쟁으로 바꾸고 반란을 없애버렸네. 성격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와 민주화 운동으로. 문재인 정권 단지를 촛불 혁명으로 이렇게 기술한단 말이에요. 심지어까지.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일제시대 만주궁화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딱 하니 등록을 하잖아요. 야. 이런 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그 업적을 이걸로 다 그냥 깎아내리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1960년 한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지금 지질이 더 가난한데 이것을 극복하는 거는 일본의 기술력과 자본을 들어오는 밖에 없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해서 그 돈을 받자. 근데 엄청 많이 반대했잖아요. 네. 제가 여기 났었지만은 이 당시에 그 63 동지회라고 있어요. 네네. 이재호, 이명박 네. 등등 이때도 63 동지회라고 이 한일 정상화 반대하는 걸 기념해서 만든 동지회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63 동지회가 아직도 있다는 거 아세요? 어디예요? 아니 이 모임이 아직까지 있어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제가 MB를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반대했던 거 틀렸으면 적어도 반성을 해야 되잖아. 정정을 해야 되는데 정정을 안 해.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하네. 아무튼간에 네. 네,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정책,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현대 이 모든 공업화 전략에 대해서도 교과서에 자세히 기록이 없어요. 그냥 슬쩍 넘어간다고. 대신 맞아요. 유신 체제를 엄청 길게 기록을 해. 유신에 대해서 엄청 길게 기록을 한다고. 이건 헌법을 유린하고 뭐 민주주의를 훼손한 유신 체제를 이걸 되게 막 강하게 비판하고. 그 새마을운동은 또 모르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기록이 다 거의 기억하는데. 없어요. 아니 내가 다 봤는데 우리 엄마도 기억하는데. 역사 교과서 새마을운동에 기록이 없어요. 네. 이게 이 새마을운동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이거 배우러 오잖아요. 지금도 배우러 오잖아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월남파병 독일 간호사 및 광고파견 자금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에 없어요. 대한 기록을 아니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정당했던 행위는 다 나쁜 짓으로 기록을 하고 잘한 행위는 다 이제 별거 아닌 것으로 공을 축소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가장 악마가 아주 극대화된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12.12 사태를 정권 탈취를 위한 군사 쿠데타의 군사 반란으로 이제 거의 확정돼 거의 모든 교과서에 심지어 우파들도 12.12는 전두환의 군사 반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12.12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뭔가요? 이게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에 해당하잖아요. 네네. 김재규가 주범이잖아요. 네. 근데 김재규 혼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당시에 정승화 참모총장이 김재규랑 친해요. 네. 근데 시해 장면에서 50m에 정승화가 있었어요. 총소리 다 들었다고. 네. 근데 정승화가 모른 체 한단 말이에요. 정승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네. 나중에 취급했던 이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해요. 그 당시 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는데 그 당시 보안사령관 자동적으로 이 뭐 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네. 조사 보니까 정승화 총장이 그때 거의 근처에 다 그걸 알아낸 거 수사하면서 또 알아보니까 야 정승화 총장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승화 총장이랑 당시 장태환 수방사령관이랑 그 자기 측근 통해서 정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는 걸 들은 거예요. 정승화도 장태화랑 같은 편을 먹고 네.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새끼들을 척결을 해야 되나? 음모를 다 밝혀내. 이거를 이제 그래도 계엄사령관인데 체포하기면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최규하가 허가를 안 해줘.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 있는데 도망갔어. 안 보여. 최규하가 그러니까 최규하는 국방장관을 제가 받아오라. 근데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 안 보여. 근데 나중에는 그 국방장관이 미군 부대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일단 전두환이 그 당시에 이거 지금 못 막으면은 정승화랑 장태환한테 나라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김재규도 풀어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시해범. 이 우리 정승화와 장태환의 쿠데타 음모를 진압한 게 CBC라. 쿠데타를 진압한 건데 이거를 군사 반란으로 얘기를 하는 지금 거예요? 이통을 내란으로 모는 거랑 똑같죠. 구조가. 빨갱이 새끼들 잡으려고 계엄을 때렸다고 하는데 지금 빨갱이 새끼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란범이다 하는 거랑 똑같네요. 근데 전두환 통이 너무나 사람이 좋은 게 입을 다 이 찢어버리면 정승화 되는 이분을 거 아냐? 그 당시에 또 어떤 감사합니다. 그런 장관급으로 임명을 해요. 또 기용을 해요. 와. 꿀 빨았어요. 정승화도 바로 안 죽였어. 전두환이 다 전두환 대통령의 기용을 했다고. 정말 큰 실수가 김대중이랑 정승화 안 죽인 거네요. 방송에서 말하긴 그렇고. 죄송해요. 아무튼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또 말하다 그 다음 80년 5.18 이 당시에 전두환은 그 계엄에 관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 계엄사령관 이성이라고 그분이 계엄사령관이었어요. 네. 그분이 총지휘를 한 거야. 근데 이 좌파들은 전두환을 악마화해야 돼. 야 됐고 네가 주범이야. 광주 그 5.18 그 계엄의 모든 책임을 전두환을 뒤집어 씌운 거라고요. 아직 그당 전두환은 그것을 관여할 그 위치와 지위 없었어. 그 당시에. 근데 왜 도대체 왜 어쩌다가 전두환이 광주 사태에 근원적 책임이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시킨 거지? 그 나중에 얘기인데요. 네. 그 김영삼이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김영삼이 진짜 끼네요. 나중에 아무튼간에 다 각설하고 네. 전두환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80년부터 87년까지 7년 동안 8년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연평균 12% 매년 경기 네. 성장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살인적인 물가를 다 잡았어. 1%로 잡았어. 물가를 잡았어. 아니 이게 잠깐 김영삼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이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김영삼이 5.18 정당화한 거 있잖아요. 5.18 특별법을 만든 게 김영삼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김대중한테 약점 잡혀서 이런 거거든요. 이거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신적 차려 똑바로 홍준표 김영삼 김종필 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만들었는데 저 강남의 가락동 민자당 연수원을 팔아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거액이 들어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하고 그 영부인 김옥숙 여사하고 박철원 세 사람이 몇백억을 그 얘기가 김영삼 귀에 들어갑니다. 김영삼이가 그걸 알고서 노태우를
물고 씹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세상에 퍼지면 노태우는 대통령에서 내려앉아야 돼. 김영삼의 입을 막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군이 3천억 원의 정치 자금을 김영삼에게 주고 차기 대통령 후보자가 노태우 머릿속에는 박태준이, 포항제철의 박태준이 있죠. 박태준이하고 김윤환이 두 사람 눈에 누가 좋고 누가 좋고 할 때인데 그거 다 취소해버리고 대통령 바톤이 김영삼한테 갑니다.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비밀은 이상의 비밀은 없습니다. 반드시 비밀은 새나갑니다. 전라도 김대중 세력에 들어갑니다. 그 전라도 김대중 세력이 김영삼이를 씹기 위해서 물고 들어줍니다. 너 노태우한테 3천억의 지자금을 받았지 않느냐. 이거 불법이다. 김영삼이를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영삼이는 자기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 스캔들이 퍼지게 되면. 그러니 광주 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서 김영삼이가 무슨 짓을 하는 거니 1995년도에 11월 달에 광주 5.18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광주 5.18 특별법은 위헌이다 그리고 합헌이다 하는 사람 판사가 4명이에요. 9명이 맞죠. 5 플러스 4, 9명. 9명 판사 중에 합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4사람밖에 안 되고 위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5명인데 한 사람이 모자라서 위헌도 아니고 합헌도 아니고 무산돼버렸어요. 그때 김영삼이가 밀어붙여서 이것은 합헌이라고 밀어붙였는데 근데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정신적 차려 똑바로 홍준표 안기부장 권영애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하고 권영애 김영삼하고 셋이 합쳐서 지금 대한민국 경찰 병력의 50% 이상 국가공무원 5급 이하 모든 공무원의 90몇 %가 광주 5.18 유공자의 자녀들이에요. 국가 공무원의 모든 공무원의 90몇 %가 90몇 %가 광주 5.18 유공자의 유공자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김영삼이가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구나. 김영삼 사진을 국민의힘에서 뜯어내고 일단 전두환을 갖다 박아야 된다니까. 아무튼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 범죄가 거의 없었죠. 삼천교육대. 네. 이게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범죄자들을 다 때려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일부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 경찰들 있죠. 실적 때문에 억울한 사람 분명히 있죠. 맞아요. 피해자 있긴 그건 뭐 네. 그건 미안하지 그거는. 네네. 근데 더 큰 거는 범죄자들을 다 때려잡았잖아요. 네. 더 큰 건 뭐냐면 잘 모르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네.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가요. 네. 찾아가는 말이 각하 우리 대한민국 1년 GDP가 캘리포니아보다 적습니다. 우리는 이 돈으로 경제도 살리고 국방도 하는데 각하 일본은 보십시오. 안보 무임숙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엄청 잘 나갈 때잖아요. 네. 각하 일본의 돈을 우리가 좀 주십시오. 우리가 그 돈으로 미국 무기도 사고. 그러니까 레이건이 막 웃어요. 그러면 그러자. 그러니까 레이건이 일본의 팔이 비틀어가지고 그 당시 40억 달러를 무상으로 주게 합니다. 그걸 돈을 받아와요. 그거 가지고 한강 정비를 한 거예요. 지금 한강 그 모습이 된 거 그때 다 한 거예요. 한강 정비 사업을 다 한 거예요. 이거를 참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지금도 한강 저희 가면 한강 정비 그 기념탑이 있어요. 네네. 꼭 가보시고 저도 가끔 가는데 참 너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낡았어.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 게 이 당시예요. 삼성한테 반도체 산업을 하라고 권유한 게 전두환이에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야 우리 지금 먹고 살잖아요. 네네. 삼성 그 기반을 닦았구나. 이병철 회장한테 반도체를 하라고 적극 권유한 게 전두환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반 다 해놓은 거를 전두환 때 팍 뛴 거예요. 네. 대한민국 경제력이나 모든 거 다 뛴 거라고. 네. 그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스무스하게 가는 거죠. 그 다음 송들은 다 그냥 이분들이 해놓은 곳에 그냥 손가락 얹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불이하기 어렵지 만불에서 15,000 이런 거 되게 쉽거든요. 그걸 하기까지 정말 열심히 바닥을 닦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전체를 악마화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 기록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이제 바로 잡은 건데 리박스쿨에서 교육한 네. 내용이 그거를 가지고 애들한테 정치 편향적인 걸 가르쳤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야 이거 문제다. 교과서가 너무 잡혀놨다. 그래서 이 거민정 제도를 없애고 다시 국정으로 하자. 그걸 추진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좀 우파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네. 좌파를 빼고 객관적으로 좀 기록하자 교과서를. 그게 국정화 추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가 됐죠. 민주당의 반발이. 좌파들이 모두 다 반대하단 말이에요. 좌파들이 절대 안 된다고. 네, 이게 이 책에 한국교가 어디서 잡혀있는지 내용 쫙 나오거든요. 야, 진짜 제가 말한 것도 다 있지만 더 자세한 게 많이 나와요. 한번 꼭 보시고.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민주당, 정의당이 극렬 반대하고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저지연합, 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전국 역사교사 모임, 정교조 등 모든 시민단체들이 총궐기에서 반대. 이유는 뭐냐? 국정화가 친일을 미화한다. 그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독재를 미화한다 등의 이유. 근데 이 국정화 시도가 문재인 대통령 출범으로 폐지됐죠. 그러니까
국정화를 없던 걸로 되니까 똑같이 거민정으로 계속 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이 대한민국 교과서가 좌편향된 주도 세력을 제가 주 원인을 보니, 자, 이거 들어보셨어요? 역사문제연구소라고?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저는. 이거 박원순이 만든 거예요. 원경이라고 잘 모르는데 박헌영이랑 남도당 당수 있잖아요. 네. 그 남로당. 남동 당수 박헌영의 혼외자. 자, 혼외자. 뭐냐면 이제 86년에 설립이 되었고 표현은 민족 사학을 지향하는 역사학의 연구 활동 및 교육 지원을 통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네. 주로 민족 해방 운동사, 네. 민족과 유토피아 등 주로 좌파적 활동 위주였단 말이에요. 이 여기서 만든 책이 박헌영 전집.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책을 저자가 그 아들 원경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겠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김일성 전집을 만든 건 마찬가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단체가 확실히 우파는 아니겠죠? 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 역사문제연구소가 굉장히 그 역할을 하는데 역사문제소 출신들이 좌파의 거두들이 많아요.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원경은 뭐냐면 이 박헌영이 공산주의 활동하다가 일본 헌경에 잡혀가지고 있다가 이 박헌영이요 교도소에서 자기 똥을 먹어요. 아, 미친놈 연기해가지고 네. 나오려고. 근데 똥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개월을 자기 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자나카이로 소문난 일본 경찰도 야 저놈은 미친 게 맞다. 가석방을 합니다. 가석방 박헌영이 어쩌다가 교도소를 들어갔죠? 공산주의 활동. 반국가 세력이었네요. 그래 들어갔는데 1925년에 처음 조선공산당을 만들거든요. 그때 일본 경찰이 잡아요. 아무튼 출소해서 박헌영을 수발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애가 원경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똥 먹는 애랑 아니 걔한테 수청을 들어줘. 잠깐만. 박헌영이 그 여자는 무슨 마음으로 미남이에요. 잘 생겼어요. 아 똥을 겉보기에는. 먹어도 미남이면 대주는 애가 있구나. 아무튼 이 여기 출신 서중석이라는 분이 이건 3대인가 4대 원장인데 네네네. 보세요.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정보 수립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모두 거민족 교과서가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표현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부와 국가는 다른 물론 이제 같은 애인데 아 그래서 자꾸 정부 수립 네. 날짜랑 이제 건국 날짜랑 계속 그 연병을 아니 그 계속해서 충돌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네. 북한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수립 네. 이렇게 네. 정부와 국 나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애들은 저기 조선인민주의 저기 공화국에 그 마음이 가 있는 애들이란 뜻이네요. 어떻게 보면. 친일파를 기용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민주주의에 기여하지 못했다 이승만이. 그러니까라고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소장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가장 역사 문제가 있는 친구 같은데 연구소 소장이에요 또. 아 참. 또 강만길이라는 분, 뭐 아는 분들은 모르는 분은 모르는 이분이 네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네. 주한미군 철수 주장, 그다음 한총련을 합법화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강정구라는 이분들 굉장히 빨갱인데 6.25를 남침을 주장하고 천안함 폭증은 자작극이라고 하고 리영이는 잘 알 겁니다. 리영이 뭐 친중이고 친북인데 하는 곳이 일단 다 뺐어요. 일단 밤의 바라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역사문제소 출신들이 네네. 거민정 교과서 있잖아요. 네네. 교과서 지필진으로 많이 들어가요. 지필진으로. 아 빨갱이들이 교과서 지필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분들 지필을 하니까 어떤 관점에서 책을 쓰겠어요. 완전 빨갱이 관점의 책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 거민정 교과서 대부분들의 역사 기술 방향이 저들의 주장대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와, 그리고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세뇌를 시킨 심지어 거네요. 강정구라는 교수는 이분은 만경대 정신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또 하나 단체 민족문제연구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제 시대에 친일 행적을 한 사람들 조사해서 우리가 처벌하겠다라는 취지에 만든 단체예요. 우리 아는 친일 인명 사진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로 기여한 분 박정희, 김환란, 김성수, 장면, 장지연, 홍남파, 안익태, 방응모, 김동인, 서정주 등 대부분 다 우파적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쵸. 이분들 다 친일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친일파로 몰아가 버리는구나. 네. 근데 되게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네네네. 까보니까 민주당이 되게 많아. 민주당이 더 친일파 자손들이 다 친일파. 열린우리당의 김희선 의원은 부친이 만주군 특무 독립군도 건거한 분이고 네네. 조기숙이란 청와대 수석도 동안농민 그러니까 조병갑의 네. 증손이에요. 네. 그다음에 홍영표 전 총독부 중추원 참의 홍조철 손자 신기남 이번 헌병
아들, 그다음에 이건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게. 네. 문재인 아빠, 노무현 할아버지, 안철수 할아버지, 홍영표 할아버지, 유시민 아버지, 김근태 아버지, 박원순 아버지, 정동현 아버지, 조선식사은행 금융조합서기, 신기남 아버지, 이미경 아버지, 정동재 아버지. 아니 얘네들이 정말 웃긴 게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까봐 개새끼들아 했는데 까보니까 정말 자료를 찾네요. 정말 아니 까보니까 저기 좌파들 쪽에 더 많은 거예요. 맞아요. 친일파가. 심지어 그 문재인 아버지가 네. 북한의 그 흥남에서 농업 흥남 과장이잖아요. 직접, 개장하고 아. 과장하던 놈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참. 박원순도 네. 그분 아버지가 일제 그 보급대 실료원을 근무했단 말이에요. 완전 빨갱이지. 그다음에 김구 이분. 김구가 거주하던 집이 경교장이잖아요. 네네네. 경교장이 누가 주자? 저들 말로 친일파 최창학이 제공한 그 집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자기 이름은 뭐야? 지도 그렇게 친일파지. 친일하면서 왜 그걸 받아? 친일을 하면 받지 말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반미운동하는 애들이 다 자기 자식 새끼들 미국에서 교육시킨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다음에 이 가장 큰 악질이 이 100년 전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네. 여기서 이금만 박정희를 완전 양아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쵸.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그 뭐야 서울의 봄 그거 자체도 그 맞아요. 역사를 왜곡해서 네. 그냥 무작정 전두환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맞아요. 영화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 어린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뭐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한다고 자국 횡령했던 물론 다 뻥입니다. 아니 근데 이 잠깐만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여성도 아니고 유부녀 여성을 속여가지고 자기 총각이라고 속여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거 약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완전히 네. 악질 친일파로 묘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때 일본군 만주군 장교로 있다는 것을 그건 무조건 일본 친일 행위라는 거예요. 그때 네. 독립군을 토벌했다. 사실 40년대에 독립군은 없었어요. 만주에 독립군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박정희 잡은 거는 독립군이 아니라 네. 마적들 잡은 거 마적들. 마적들을 잡았을 뿐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 100년 전 다큐에 대해서 이 유족들이 소송을 합니다. 네. 이건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이게 오래 끌었어요. 근데 법원이 좌편향 문제는 됐구나 또. 대법원이 이 다큐가 객관성, 공정성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은 왜 전동 해고록을 왜 이렇게 왜 그걸 못 팔게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평가를 하면 왜 너희들은 그걸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왜 객관적인 평가하자는 거 가지고도 못하게 막으려고 지금 연병이에요 진짜. 자 이제 두 번째 정교조. 이 정교조가 좌편향 교과서의 주도 세력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정교조가 89년 5월 28일 날 출범을 합니다. 처음에는 교육의 민주화, 교사의 촌지 근절, 폭력 근절, 교원의 권익 향상 등 되게 괜찮은 캐치표를 가지고 해요. 근데 이것이 7년, 9년, 10년 동안에 이제 거기 10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받아가 이제 돼요. 근데 합법 노조 되자마자 바로 민주노총 산업 들어갑니다. 와. 근데 야. 사실 이 교육단체 관련해서 단체가 좀 많아요. 네네. 한국교원단총연합회 일명 교총이라고 하죠. 한 13만 명 되는데 그다음에 네. 정교조가 한 4만 명. 원래는 많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사노조가 또 있어요. 참 잘 모르는데 여기는 한 12만 명 굉장히 그러니까 역전했어요. 처음엔 적었는데 정교조 숫자를 추월했어요. 교사노조는 정확히 뭐가 다른 거예요? 교사노조는요. 네. 원래 정교조 출신인데 정교조 위원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분이 나와서 만든 게 교사노조예요. 약간 저기 이낙연이 나와서 만든 새미래 민주당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근데 역전을 한 거네요. 근데 정교조랑 교사노조랑 노선 투쟁을 하는데 교사노조가 오히려 더 자기가 성골이라고 더 센 좌파적 활동을 많이 해요. 왜 얼마 전에 그 인원고 사태 최인호 군 있잖아요. 네네. 그 대상이 그 교사노조 위원장이거든요. 그 대상이.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한국교원노조, 자유교원노조, 대한교원노조 여기 이제 우파적 색깔을 근데 여기 밑에는 우파적 색깔이고. 좀 이렇게 숫자는 많지 않아요. 이게 네네. 제일 큰 게 이제 대한교조가 제일 큰데 네네. 제일 큰데 한 600명 정도 돼요. 600명. 제일 큰 게 600명. 예. 너무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제 대한교조 혹시 여기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선생님 계시다면은 우파 선생님들 계시다면 대한교조로 좀 많이 들어와 지원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시기. 선생님 강국에 교직에 계신 분들 꽤 요청드립니다. 계신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현직에 있거나 퇴직하신 분들은 가입할 자격이 있으니까 대한교조로 많이 대한교조가 이게 우파적 성격을 띠는. 지금까지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그나마 정교조와 맞서 싸우는 유일한 단체가 대한교조입니다. 자, 아무튼 이 정교조를 볼게요. 이 정교조는요
역사문제연구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시각을 함께 공유하죠. 네. 그러니까 거민정 역사 교과서 지필진에 대거 참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 지필진 17명이 정규 출신이면 말도 해야죠. 뭐. 네. 3분의 1이. 근데 이 중에서 네. 거민정 7종 중에서 교학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네네. 근데 교학사가 그나마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기술을 했어요. 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2014년도에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마치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개밖에 없는데도 전교조 좌파들이 그 학교 찾아가서 절대 안 된다. 시위를 합니다. 왜요? 그냥 학교마다 원하는 거 골라서 쓸 수 있게 그들 만든 기준에는 건데? 교학사 그 책 내용이 극우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객관적으로 쓴 게 구구적이라고요? 말이 웃긴 게 뭐냐면 네. 자기들이 거민정 시대를 시작할 때 그들이 내건 그 이유가 다양한 관점을 하겠다. 그러면 다양한 관점도 말해줘야지. 그러니까 왜 자기를 객관적인- 반대하는 거 왜 와, 자기 입맛에 죽이자고. 아니,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기 위해서 거민정 교과서를 편찬하자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었으면서 법을 바꿨으면서 지금 와가지고 자기들 생각이랑 다른 거를 적은 교과서가 나오니까 그거는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좌파들 협박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남은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무릎 꿇고 교학사 걸 안 하겠다. 결국 한 군데에도 교학사 책을 한 학교가 없어요. 교학사는 망했네요. 뭐 그쵸. 딴 것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네. 제가 봤는데 네. 그나마 교학사가 제일 객관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얘기하는 참교육이- 얘들 참교육은 사실 겉포장이 좋은데 사실 들어가 보니까 좌편향적 이념 교육이 참교육이라는 것으로 커밍가 너무 투명하다 진짜. 와. 자, 이 정교조가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국가봉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빨치산을 추모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요. 한미연합 사회체 주장하고 한미 FTA 반대. 정치적인 정치단체가 주장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아니 교사들이 여기 가서 이러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학교에 와가지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거를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제가 지난 이제 국회를 갔는데 네네. 국회 앞에 정교조 천막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모르겠는데 무슨 뭐 하긴 제가 지나가면서 그 정치 활동 하시려면은 교사를 때려치세요라고 말하고 지나갔어요. 네. 걔네가 다 들리도록 네. 째려보는 게 다 보이더라고. 째려보면 어쩔 거야. 씨. 아니 얘들이니까 반미 집회를 참가를 아이들한테 하라고 막 하면은 내가 가산점 주겠다. 생기부 점수 주겠다는 얘기예요. 와 미쳤다. 애들한테 그런 걸로 결론적으로 북한 정권이 정교조를 잘한다 잘한다. 아니 북한 빨아제끼는 선생님들 많아요 지금 교사 중에. 아니 이거 같이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자면 교실 안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북한을 미화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학생이 녹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보이는데 근데 이 국가를 가지고 장본인이 그 약을 무슨 말이야? 내가 아는 탈북자 학생이 몇 명 있는데 남한보다 북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이 훨씬 살기 좋다고 한다. 남쪽 정부는 북쪽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저 미사일 발사를 뿐이며 국가안보에 전혀 위협이 없고 무슨 문제지? GS는 민족 있는데 북한의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보다 경쟁이 없고 공평한 사회지. 자 보세요. 그러니까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정교조 이런 거는 왜 방송에서 아무 소리 안 하죠? 그러니까요. 왜 리방만 조집니까? 아니 리박스쿨은 우편향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실을 말했을 그렇죠. 뿐인데 네. 아니 노인분들 네이버 가입하는 방법도 모르는 노인분들한테 네이버 가입하는 거 알려드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 기사들 찾아서 보여주시면서 여기다가 좋아요 누르시면 됩니다 하고 알려준 거 가지고 그것도 106분인가요? 105명. 105분 계신 거긴데 솔직히 105분 중에서 몇 명은 약간 가르쳐주는 선생님일 거 아니에요. 그 105명이 다 활동을 그런데 다 한 게 또 아니야 또. 얼마 안 돼요 하는 분들이. 그 안에서도 그 활동하시는 분들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그 단톡방 가지고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뭐 손가락 혁명당 같이 무슨 드루킹을 했다. 그 네이버 가입도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모르시는 뉴스 기사 타라도는 것도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뉴스 기사 좀 단톡에서 공유했다고 그거를. 아이고 그거 가지고 지금 무슨 리박스쿨이 뭐요? 리박스쿨이 뭐요? 리박스쿨이 무슨 댓글 부대 운영을 하고 무슨 아이들한테 우편향적 극우적인 이념을 가르쳐요? 아이고 진짜. 그 다음 보시면은 정교조가 박근혜 탄핵 전후에서 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자격없는 대통령 퇴진하라.
그러니까 정교조가 이게 발표하는 성명 발표하고 도대체 박근혜가 뭐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거야 애들한테. 4.16 세월호 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집회하고. 자 이제 또 다음 테마입니다. 교육감. 이 교육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육감이 뭔데 잘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네. 교육감을 그러니까 직선제로 뽑은 게 2010년도도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같이 하면서 처음에는 좌파 교육감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좌파 교육감들은 걔네들 아젠다가 있단 말이에요. 네. 학교를 자기들의 장원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감이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계 대통령이야 교육감이. 그렇죠. 한 지역에 네. 그 교육감 예산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얼마예요? 교육감들이 주무를 쓴 돈이 조단이에요, 조단. 아니 근데 여러분 솔직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꾸 이걸 뺏기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알고 왜냐 교육감 선거는 그 당색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뽑자 이러다가 여기 보시면 얘네는 10,000명씩 몰려다니면서 집단적으로 누구 뽑아야 돼 하면서 당연히 전교조들은 전교조랑 색을 같이 하는 교육감을 뽑겠죠 여러분. 좌파 교육감을. 그쵸?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대가는 여러분이 가장 지배당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지배당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거를 대충 등한시하고 넘겨버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빨갱이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 교육감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특징이 뭐냐면요. 혁신학교. 네. 혁신학교 뭐냐면요. 애들 공부 안 시키는 학교예요. 공부 안 시키는 학교가 혁신학교예요. 애들 공부 부담 주지 말자. 미쳐버리겠다. 경쟁, 시험 없애버리고. 네, 경쟁으로 아이들이 정신이 망가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바보 만드는 거죠 바보 그냥. 이걸 그러니까 혁신학교 된 애들은 학력이 다 떨어져요. 다 내려가. 공부를 안 하니까요. 네. 시험을 안 보니까 공부를 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혁신학교 나온 애들은 뭐 해요 나중에 커가지고. 근데 웃긴 거는 네. 이렇게 이런 학교를 만들어 놓잖아요. 예. 저런 교육감 없는 자식들은 다 어디 보내는지 아세요? 아 저기 특성하고 사립. 특목고, 외고, 심지어 유학. 남의 자식은 그냥 편하게 다녀. 공부하지 마. 그러니까 과학 영재고 이런 거. 아 그 교육감 그 누구였죠? 그 자기 자식 졸업하자마자 자기 자식 입학시켜 놓고 과학 네. 영재고 졸업할 때쯤 돼서 과거 폐지하는 맞아요. 예. 그거 있었어요. 폐지하는 법 폐지시켜버린 새끼 있었잖아요. 유시민인가? 그 이름이 나올 거예요 아마. 저희가 궁금해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10초 뒤에 나와요 채팅창에. 그다음에 이때부터 학생회권 조례를 실시합니다.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고 체벌 금지 등을 내세우지만 교권 추락과 동성애 용어, 노골적 성명. 와 이거 가장 먼저 실시한 데가 경기도 교육감이 2010년도에 처음 실시합니다. 근데 조희연 맞아. 감사합니다. 교육감 이 좌파가 들어오면요 정치질을 합니다. 애들을 대상으로. 반미, 반일, 친북, 친중. 그러니까 교육의 장을 정치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좌파 교육감이 들어오면은. 그리고 이것도 정말 짜증이 나는 게 그 유시민 누나 있잖아요. 유시춘이가 EBS 꽉 잡고 있는 거야. EBS가 대한민국 교육 방송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이 뭐 마약 관련 뭐 있잖아요. 아들이 마약 사범 맞아요. 여러분 그런 좌파 운동권에 있던 사람을 뭐 된다고 그런 사람들을 EBS에 앉혀놨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교육 방송에다가. 또 좌파 교육감들은 그 정규적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또 특채로 채용합니다. 다음 장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제 이때 무상급식을 엄청 시작합니다. 무상급식, 지금 무상교복도 주잖아요. 네. 무상교복, 무상 등등 무상실이. 또 선거 때가 되면요 아이들한테 무상으로 노트북도 주고 태블릿도 주고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노트북, 태블릿 학교에서 주는 거 쓰레기라고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아이폰, 아이패드 다시 사달라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교육감의 돈이 넘쳐나. 그쵸. 애들은 줄어드는데 돈은 돈은 계속 그대로니까 막 퍼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제가 들은 건데 그 지방 학교에 뭐 애들한테 다문화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얘네들한테 방과후 돌봄 교실 이런 거에 그 뭐 교실마다 그 통역사를 갖다 붙여주고 막 애들 바이올린 배우고 싶다 그러면 바이올린 그냥 다 사주고 악기 다 사주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학교 자재 창고에 예. 포장도 안 뜯은 드론 악기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 한 지인이 그쪽에 있는데 네네. 돈을 써도 남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한다고 뭐 한때 막 난리 친 적 있었잖아요. 야, 그 이재명이 딱 있을 때 아니에요, 저기 그죠? 네, 경기교육감에서. 자, 이분은 이제 바로 지금 이분이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인데 네. 청문회 때 이 국민의위원이 물어봤어요. 교육감님, 반중 시인은 뭐 혐지니까 맞대. 그럼 반미 시인은요? 반미 시인은 아니래. 그러니까 반중은 혐중이 맞고 네. 반미는
현미가 아니래. 이거 직접 보시면 여러분 정말 기가 차실걸요? 엄청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요. 지난달 25일 날 구로구의 모 학교 앞에서 반중 시위에 대한 즉 혐오 시위 중단 캠페인이라는 걸 하셨죠? 교육감님은 어떤 걸 혐오라고 판단하시고 혐오 시위 중단 캠페인을 하신 겁니까? 학생들과? 특정 집단 혐오하고 차별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런 시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미 시위는 혐오 시위입니까? 사실- 소원기 찢은 것이나 하고 미국 있는 국기 것이 찢은 아닌가에 것이나 다르죠. 양키 고음하는 것이나 중국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국인들의 과도한 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상당히 다르죠. 혐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존재한다라고 그래서 하는 것은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중국에 대한 반중 시위는 혐오 시위고 미국에 대한 반미 시위는 일반적인 건전한 집회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명동에서 일어난 거를 경찰이 집회 불허를 해가지고 구로구에서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득달같이 달려가서 캠페인을 하셨죠? 저런 놈이 저런 전라도에서 귀여운 저런 놈이 서울시 교육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어? 인분도 계시고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 언제 이거 나왔어?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무지의 대가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보수단체 어머니가 전국 학부모 연합회나 네. 그래서 이제 정부식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 교육 앞에서 한 거예요. 반미 반일은 되고 반중은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우파들 사이에서도 저희가 민심조사 길거리 민심조사 이게 유행을 타듯이 우파들이 이거 소문을 내야 돼. 교육감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파들이 그 교육감 선거 시즌만 되면은 어떤 교육감은 이게 약간 지방선거 이런 거랑 다르게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다 이런 색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정당은 표시 안 하지만 뭐 이런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죠. 보수인지 근데 사람들은 좌파인지. 그걸 알아보면은 얘네가 어떤 애들인지 알 수 있는데 알아보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이게 제발 좀 알아보라 그래도 알아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려줄 테니까 좀 갖다 뽑으라고 우파 유튜버들한테 캠페인을 해야 돼. 자, 다음 장면 되게 재밌어요. 이분이 이게 3, 4일 된 거예요. 이 정구식 교육감이잖아요. 오른쪽에 아시죠? 이 종 울리는 분. 네네. 예, 서울의 소리라는 그 유튜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교육감은 원래 정치 중립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서울에서는 누가 봐도 극좌 유튜버잖아요. 그쵸. 나가서 공손하게 앉아가지고 방송을 잘합니다. 저래도 돼요? 저기서 이제 위안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저분이 이제 우리 수요 집회하는 저희 단체를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아동복지법 위반했다고 저희 단체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감이 특정 이념에 경도되면은 완전히 정책 자체가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본 건데 제가 한 3, 4년 전인가 경기도 교육청 시위하러 갔는데 교육청 앞에 그 한반도기가 있는데 한반도기가 놀래가 아니 왜 한반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기는 북한의 그 대남 통일전술 전략으로 쓰는 거지. 만약에 북한이 통일되면 저기만 안 씁니다. 자 이제 제가 요건 뭐냐 지방선거 때 처음에는 얼마 안 됐어. 그 좌파 교육감들이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전남 정도만 이때 당선됐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지역이 아쉬운 게 보수 진영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났어. 네. 근데 이때 보수가 단일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 왜 단일화를 안 하는 거야 진짜. 아니 그 몇 조 원을 손에 쥐는 거를 네. 목전에 두고 있다니까 그 포기가 안 되나 봐요. 욕심이 과한 거. 그러니까 이때 2010년부터 학생권 조례가 경기 2010년, 광주 11년, 서울 12년, 전북 13년 이때 다 학생권 조례가 줄줄이 발의돼서 통과돼 버립니다. 14년은 완전히 압도적으로 무려 13곳이 좌파 교육감으로 다 당선돼가지고 미쳤네. 완전히 그러니까 보세요. 부산, 경남 이러니까 대구, 울산 정도 빼놓고는 다 뺏긴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때 미친 듯이.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똑같이 13곳이. 이때도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제발 단일화 좀 합시다. 하는데도 단일화를 안 하는 계속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이때 2020년에 충남 학생권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근데 22년에 우리가 근소하게 이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충남 인권 조례가 폐지돼요. 서울시 인권 조례도 이미 폐지됐는데 얘네가 갖춰버려가 서울 지금 대법원은 지금 결의돼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게 보시면은 이걸 이기면은 이걸 우리 쪽으로 다시 되찾아오면은 학생들한테 말도 안 되는 교육 시키는 거 그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라는 말도 안 되는 거를 폐지시킬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얘기가 딱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야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이 좌파전되었다. 그래서 이제 보수파 그 시민단 측에서 반성을 하고
각성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접근량 때문에 우리도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좀 노력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우후죽순으로 민간 교육관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승만 학당이 16년 9월에 이영훈 교수님 위주로 그다음 트루스 포럼, 네네. 그다음에 베르네 마이크는 다 알죠. 이제 유튜브 플랫폼에 그렇죠. 이제 거의 컨셉을 하고 자유사 포럼. 네네. 제가 저기 포함됐는데 네네. 여기 계시는. 자유역사 포럼, 그다음에 자유의 숲은 부산에 있습니다. 네. 세계로 오남 기독 아카데미, 히즈코리아. 이 뭐냐면 거룩한 네트워크의 이호 목사님, 이분이 제가 사실 이분 때문에 제가 이승만에 제가 입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큰 공을 세우셨어요. 네네. 그다음에 탈북자 출신 이해라 박사님의 이승만 통일학교. 다음 이제 또 대한적 사문화원 지금 김재동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김재동 목사님. 예, 이 대한적 사문화원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건국기념 보급회라는 단체도 있고요. 형님 고마워요. 그 다음에 리박스쿨 저게 사실 저게 그 기간이 2020년부터 제가 실시했어요. 네. 일박스쿨은 2020년부터. 네. 그다음에 이승만 연구원 이거는 공식 기관이니까. 네. 요새 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이 있고, 네. 박정희 아카데미, 그다음에 1776 연구소 이런 식으로 한 여기 말고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못 쓴 건 있으니까 이런 네네.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생겼다. 보수파 민간 교육기관이 많이 생겨납니다. 네. 이승만 학당 제가 여기 사기 출신이에요. 1년에 한 3-4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다 내용이 자유 등불을 밝히자, 글로벌 시각 만국기, 조선은 거듭나야 한다, 식민지 한국인 근대인의 길로, 이승만의 독립운동,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 나라 발전기의 험난한 길, 이승만의 6.25 전쟁, 50년대 정치사, 매도화 이런 식으로 근현대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쭉 얘기해 주는 그런 강의거든요. 저걸 한번 딱 들으면은 이 근현대사의 기강이 잡히는 거죠. 눈이 쫙 열리는 인사이트 열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거거든요. 절대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쵸. 네. 그다음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고요. 네네.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 그다음에 네. 반일 종족 역사의 내란. 네. 이 이용 교수님 역작인데 정말 저 두꺼워요. 두꺼운데 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버릴 데가 없어요. 여러분 꼭 정말 이 세 책은 용돈 모아서라도 꼭 사십시오. 제가 꼭 반일 제가 꼭 종족주의, 읽을게요. 투쟁, 역사의 나라. 그다음에 이제 트루스 포럼은 서울대학교 김은구 박사님을 중심으로 나온 건데 이분들 그 주 메인 정신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서럽할 가치, 그다음에 북한의 해방, 굳건한 한미 동맹, 탄핵의 부당성을 이게 핵심 가치예요. 요 내용을 가지고 포럼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굉장히 어떤 시합마다 시국선언도 하시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리더부터 그런 교육을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유사 포럼은 이제 여기도 이제 보수파 같이 교육 단체인데 매월 저희가 정기 모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두 번, 여름과 겨울에 한 번 집중 세미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 세미나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나죠. 저희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황성준 의원이 저분이 이제 좌파에서 전향하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네네. 유명하신 분이고, 또 조평세 박사님, 박명수 교수님 다 내로라는 큰 어른들인데 저분들이 이제 저희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부산 자유의 숲. 자유의 숲 주로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유튜브도 방송하고 있고요. 독립정신, 청일정기 등 계속 그 정기적으로 그 세미나 하고 발표하고. 여긴 자금도 줘요. 그 청소년들, 청년들 진짜 열심히 하면 자금도 줘요. 진짜. 제가 3년 전에 갔다가 제가 사진 찍은 게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대한 역사문화원이라는 기관도 한 근현대사에 대해서 하고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많이 해요. 이승만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시 근현대사 사진전도 하고요. 굉장히 이 목사님이 정말 이분이 또 뭐냐면 유교 전문가야. 유교 전국에 사실 제가 이분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분이 전국의 유교 전적비를 다 탐방하고 다녔거든요. 애들도 데려가도 되죠. 예.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라면. 그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베르마이크는 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네네네. 굉장히 그 유튜브 방송에 너무 양질의 방송이 되게 많으니까 그쵸. 여러분 꼭 한번 찾아가서 한번 꼭 아마 보십시오. 펜앤마이크 다 보실걸요. 그러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음이 히즈코리아인데 이호 목사님이거든요. 네네. 이분이 쓴 책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이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특히 목사님들, 특히 약간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많이 하는. 제가 요거 이제 세 번째 테마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긴 할 건데, 네네네. 이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기적이에요. 맞죠.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해방 전후에서 남한이 공산화되는 게 누가 봐도 공산화되는 거 뻔한 건데 이것을 극복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니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원래 크리스찬이셨고 예. 그때 이제 미국의 원조를 구했을 때 미국이 흔쾌히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한국 손을 이승만의 손을 잡아준 이유 자체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약간 솔직히 말해서 그 우리 크리스찬이티에서 말하는 그 희생 정신과 그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게 없었으면 굳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네. 그 당시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 대통령이었지만 네네. 미국의 누구 봐도 당당했어요. 절대 구걸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호통을 치고 오히려 그 미국보다 미국 역사를 더 잘 알아요. 미국의 역사를 줄줄로 다 꿰.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도와주는 거는 축복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당당하게. 구걸하지 않으셨죠. 또 이분이 쓴 책이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것도 정말 좋은 책인데, 그러니까 이용산이 쓴 책이거든요. 이것도 정말 공산주의 그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열한 책입니다. 꼭 보시면. 그다음에 박정희 아카데미. 이것도 이제 해마다 이게 교육, 지금은 좀 약간 중단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내용이 다 우리가 근대화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리박스쿨 메인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아직 약간 이게 약간 말하자면은 저희가 뭐 고깃집이나 어디 그 칼국수집을 가도 결국에 마지막에 메인은 볶음밥이잖아요. 지금 약간 리박스쿨이 원래 우리의 메인 디시인 볶음밥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95페이지에 떡밥을 깐 거예요. 리박스쿨이 뭔데 사람들이 자꾸 욕을 할까? 리박스쿨 잘못된 게 아닌데 한번 들어보시죠. 설립 정신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아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 그들을 알지 못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습니다.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 박정희를 배워라. 이것이 리박스쿨의 설립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제대로 알자고 세우는 기관이 리박스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의 실체를 알려주마. 리박스쿨 주니어 역사교실을 만들어 초1부터 중3까지 아이들 대상으로 한 2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온라인 줌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감독란이 완전 극우로 가는구나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아는 게 왜 극우야?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좌편향적이고 병신같이 알고 있는 거는 그러면 그게 좌파야?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 근거를 대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거짓되고 편향된 선동만 가지고 역사를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 그게 옳다고 믿고 반박은 못하면서 반박당해가지고 너네가 답을 못하면은 그러면은 다 극우가 되는 거야? 이러니까 너네가 머저리 취급을 받는 거야.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초1부터 중3까지 왜 했냐면 요때 아이들이 뇌가 말랑말랑할 때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그래 학교에서 안 배워가지고 저런 네. 애가 나타난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 커리큘럼은 다음 보시면요. 네네네. 이게 8주 강의 내용이에요. 그 한국사 개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세운 대통령 이승만. 네. 그다음에 이승만의 친일파라고 오해, 뽀개기, 네. 반공과 자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부국강병을 이룬 박정희. 그다음에 박정희 속죄자라고 7가지 오해 깨기. 이런 식으로 잘못 배운 것을 정정해주는 커리큘럼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리박스쿨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 리박스쿨이 차별금지법은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이 낙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쳤다고 좌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아니 미혼모에게 낙태를 하지 않은 것을 낙태를 안 하고 아이를 낳아주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 아이를 죽이면 안 된다. 낙태는 옳지 않은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뱃속에 잉태된 생명을 엄마가 필요 없다고 그냥 죽여서 버리는 게 옳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좌파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만상 낙태. 심지어 완전 심장도 생기긴 하는데 세포인 태아를 낙태하는 것도 아니고 만상 낙태. 이제 지금 당장 세상 밖에 끄집어 내놓아도 혼자서 자가호흡을 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아이를 죽이는 거. 그래서 그게 제가- 오케이 하는 게 좌파들이잖아요. 제가 매주 금요일 날 국회 앞에 제가 또 네. 마이크 들고 외치고 만상 있잖아요. 낙태 반대한다고. 낙태 그 반대 제가 박주민이 시위요. 그거 박주민 맞죠? 맞아요, 박주민이 그거 주도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네.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맞아요. 리박스쿨에서 얘네가 지금 이걸 욕하는 게 뭐냐면 이거 같이 보세요. 리박스쿨에서 이런 보수파 가치와 이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 외에도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낙태하면 안 된다. 낙태하지 않아서 고맙다.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편지 쓴 게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미혼모들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기를 키우기 힘들어서 베이비박스에 두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아기를
아기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이 세계와 모든 생명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낙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잘하신 겁니다. 버린 행동도 나쁜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그 아기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아이들을 키우십니다. 여러분 마음엔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죄인이라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 후회를 거듭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낙태를 안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기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버린 아기들을 다시 걷어서 키운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키울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안 좋은 마음에 휩싸여서 절망해 있지 마시고 사회에서 하나님을 전도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아기들은 그 상황에 맞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회의 밑바닥에서도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래요! 리박스쿨이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를 애들한테 읽어줬다고 그게 문제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멋진 마스크 만들기라는 걸 해가지고 차별금지가 차별이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 등이 쓰인 마스크를 그걸 해서 만들었다고. 미혼모에게 쓴 손편지. 아니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해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강사를 보내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뭐 이러고 있잖아. 이게 늘봄 교육 정책이 당시에 대통령의 교육 정책이었고 그것을 각 지역의 지자체마다 할당량을 주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늘봄 도우미로 쓴 거예요. 아니 근데 그냥 이거는 지인을 쓴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사실 그런 식으로 좌파들이 그동안 정부 돈을 타먹은 게 훨씬 많죠. 그쵸. 자, 이런 커리큘럼으로 사실 요때 제가 한 1년 동안 이 초등 요 와우 주니어 요거 교육을 제가 모으고 제가 관리했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정말 또 잘 들어요. 네. 줌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네네. 그 어린아이들이 처음 들었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정말 저분이었냐, 그런 일을 하셨냐. 아이들이 그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참 재밌고 뿌듯하고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8주를 거치면 아이들이 아까 말한 역사를 바로 알게 되는 편지도 거죠. 쓰고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뭐 틀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있는 건데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걸 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좌파들은 그게 싫은 거지. 그 다음에 다음이 뭐냐, 요거 뭐냐, 초소형 기업탐. 이게 뭐냐, 자유기업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네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깨닫게 위해서 네. 각각의 여러 가지 한 두 달에 한 번씩 그런 데를 좀 찾아가서 탐방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아니 그냥 막 견학 다니는 거네요, 그냥. 요때는 국방부 대통령실을 우리가 그때 갔어요. 가서 이제 대통령실을 그 비서도 만나보고 다 아래 둘러보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 그런 경험이 애들의 큰 경험이란 말이에요. 애들한테는 뭐 대통령실 그다음에 뭐 국세청 또 등등 여러 가지 다 탐방하면서 아이들한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책들, 이 근현대 시리즈, 이런 시리즈를 쭉 아이들한테 필수 책으로 한번 읽어주게 하고 이런 거 읽어봐라. 저도 나중에 자녀를 네. 낳으면은 잘 때 이런 걸 읽어주려고요. 그럼요. 아유 정말. 그다음에 도준양은 이제 요 책들이 굉장히 근현대사 바로 알기 요 책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읽어보면 완전 그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 전후를 쭉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또 그림도 글씨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꼭 한번 보시고 특히 이 이승만 이야기, 6.25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네요. 네, 이게 굉장히 그림이 많고 되게 쉽게 이렇게 됐어요. 이 내용이 얼마나 좋냐면 2시간이면 이 책 다 읽어요. 굉장히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정말 보기 모르는 쉽게.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것들. 그렇죠. 여기도 이게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네. 건국 대통령이 엄마가 읽어주기도 쉽게 이렇게 만들어진 맞아요. 책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6.25 전쟁 이야기. 그치.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는 엄마도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도 할머니 얘기겠어요. 그죠?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쵸.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늘봄 행복의 교실이라고. 그러니까 늘봄 교실 시니어 어르신들 어떻게 아이들 돌볼 수 있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받고. 애기들 어떻게 돌보는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이게 국가 정책이니까 네, 어르신들 이제 소일거리 하면서
좀 이렇게 쉽게 좀 일하라고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없애버린 거죠. 근데 저들은 여기에서 구구 역사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거 하나면 어르신들한테 네이버 가입하는 거 알려주고 이거만 가지고 꼬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나쁜 그다음에 사람들인 것처럼 결국 하는 이제 거죠. 선동을. 그 1박이 하는 수많은 윤리 중에 하나 요거 댓글 이거 하나가 1박을 전체를 매도한 거잖아요. 예, 예. 사실 이것도 뭐 우리는 숨기지 않았다고. 그 대놓고 공개적으로 한 다 건데. 했다고, 공개적으로. 이거 하실 분 오세요 했다고. 네. 근데 무슨 음흉한 짓을 한 비밀 것처럼 조직 만든 것처럼. 네, 완전히 뭐 선동하고 완전 몹쓸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정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권이 막 프레임을 거니까요. 국방부에서 네. 이 6.25 책을 뺐어요. 각 군부대에 비치됐던 이 책을 뺐다니까. 왜요? 정권 눈치 본 거예요. 아니 국방부 잠깐만 이게 2025년 8월 18일 이재명 정권이군요. 네. 이재명 정권 들어서 가지고 아니 지금 요즘 군대에서는 멸공을 안 해친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그 멸공이란 걸 안 해치고 그 멸공의 횃불도 이름을 바꿨대요. 자유의 횃불로. 그다음에 전국의 시립도서관에 이승만 책이 요 책도 막 좌파 시민단체들이 막 빼라고 해서 막 빼는 거예요 책을. 지금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을 못 한대요. 군대에서도. 네, 미친놈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 시민단체들이 그냥 선동당해서 그냥 리박을 나빠 이렇게 그냥 나와서 시위하는 거예요. 학교 강사 교육 중립성 위반하면 계약 해지. 아니 전교조 강사들 얘도 계약 해지 당하나 그러면? 우리 담양동 초등학교 중국어 방과후 들봄학교 거기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뭐 어떻게 교육 중립성 위반해가지고 계약 해지 당하나요? 자, 결국 이들의 목적이 나온 거죠. 우리 빠른 것이. 네. 결국 리박스쿨은 핑계에 불과하고 저들의 목적은 보수파 모든 싹을 없애버리는 말살하는 게 게. 저들의 목표라는 것이. 그러니까 리박스쿨을 핑계 삼아도 그러니까 뉴라이트까지 건드려요. 뉴라이트가 혹시 뭐 들어보셨어요, 뭔지? 아니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예요? 뭐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네네. 주장하는 거. 그다음에 대학 교과서의 댓글 공작, 역사 전쟁의 시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군요. 이거 잠깐 지금 모르시는 분들 같이 계실 거니까 같이 보자면 이거 뭐냐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일제 시대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거를 뉴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그런 시장 경제를 얘기하면은 뉴라이트. 뉴 라이트 오른쪽 네, 라이트. 지금 신 우파들을 그 젊은 우파들을 그냥 말살하겠다는 소리네요, 그냥. 그러니까 2023년에 윤 네. 대통령이 그 김영석 이분을 독립근역관장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분이 8.15 시즌다 보니까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다라고 말한 걸 가지고 네. 좌파들이 난리 부르스를 친 거예요. 근데 이게 맞잖아요. 얼마 전 그 한 아니. 분 그 결국 잘리신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인데, 네, 이분이 잘리신 분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조갑제 종교 다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조차도 맞는 말이다. 네. 라고 한 거죠. 사실 45년 미군이 일본의 원폭을 터뜨린 나라에서 우리가 독립이 되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탄 터뜨려가지고 그 당시에 원자폭탄. 일본군은 수백만 대 독립군이 몇 명이었냐면은 가장 많았을 때가 2,000명이었어요. 가장 많았을 때가. 아니 근데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이때 독립된 국가가 저희 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만도 그렇고 그렇죠. 전 많이 세계적으로 정말 많았어요. 왜냐 일제 침략을 받는 국가도 많았고. 다른 나라들은 이것을 뭐 부정을 안 해요. 미군 때문에 우리가 독립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다 인정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왜냐 외국에서 그렇게 배워요. 근데 객관적인 제3자 이- 입장에서 역사를. 그러니까 종족주의자들은 독립운동가들의 뜨거운 노력으로 우리가 독립을 했다. 특히 아니 보세요. 독립운동가들이 뜨겁게 광복회, 외치만 하면 그러니까 되냐고. 우리나라에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네. 광복회라는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했다고 8.15 기념식을 불참해요. 자기들 따로 8.15 기념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팩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독립운동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외쳤기 때문에 일본이 너네는 정말 끊임없이 싸우는구나. 정말 너의 노력을 가상히 생각해서 우리가 너네를 풀어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독립이 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일본 조져가지고 우리가 덩달아서 독립을 한 거야. 그것 때문에 파생 효과로.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했다고 사람을 자르고. 다음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자, 오른쪽 보세요. 네. 자, 광복회가 밝힌 뉴라이트 판별법 9가지. 자, 1번. 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 하면은 뉴라이트입니다. 네. 2번. 48 건국이라고 하면은 뉴라이트입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면은 뉴라이트입니다. 맞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면은
뉴라이트입니다. 이미 단체 맞잖아요.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면 뉴라이트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식민지. 일제 시대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하면은 뉴라이트고, 수출이 맞잖아요.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으로 하면은 뉴라이트고. 저 뉴라이트 다 맞는데? 8번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면 뉴라이트다. 아, 저는 이거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요, 저는. 네. 9번 뉴라이트 협조 동조 협력하면 나는 여기가 다 해당돼 나는.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가 얘네가 하는 말은 뉴라이트가 그거라 이거 여기서 아니에요?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광복회가 이거 참 잘 만들었어. 잠깐만. 이것을 기준으로 친 대한민국이냐 반 대한민국이냐 딱 와, 나눠지는 딱 나오는 거잖아. 거죠. 아니, 여기 뉴라이트. 자, 여러분, 뉴라이트 손 드세요. 헐, 55세인데 나 뉴라이트인겨? 이러고 있네요. 여러분, 뉴라이트 손 드세요. 우리 뉴라이트네. 완전 뉴라이트네, 우리. 네 맞아. 여기서 하나만 돼도 뉴라이트래요. 하나만 돼도 뉴라이트. 와, 우리 다 뉴라이트네. 야, 이 뭐야, 이게. 그러니까 한겨레 사설인데 예,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뉴라이트라고. 네, 그러니까 한겨레를 비롯한 경향신문, 경향 등 좌파 신문과 이종찬을 비롯한 광복회, 기타 독립운동단체들의 역사관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바락바락 우기고 있다. 저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우기면서 이승만을 우상화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은 김구를 신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쏙 숨기고 있다. 김구는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인물이다. 김구의 유일한 업적은 상해 임시정부를 해체시키지 않고 유지했다는 것이다. 요걸 제가 쓴 거예요. 네. 잘 쓰셨어요. 네. 이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뉴라이트 주요 인물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보자요. 강규영 KBS 이사 네. 이분은 잘 아시고 나머지 다 근데 사실 김광동이란 분이 그 진실화위원회 위원장 하셨잖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좌익들이 벌인 그런 학살을 많이 찾아냈어요. 이분이 좋은 일 많이 하셨어. 다행히. 자,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사실 저는 김영석이 마음에 안 들어. 네. 왜 빼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아니 왜 뉴라이트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해? 칼을 뺐으면 왜 난 사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한 발을 빼요.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아니 나는 우파라 왜 말을 못하냐고. 그러니까요. 하여튼간, 아무튼 한 발 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좌파들은 안 봐줘요. 사과하면 이렇게 된다고. 결국 진짜 무슨 이 이재명 정권이 이 네. 김영석 독립기념 가장관을 해임 통보하잖아요. 지난주에 그랬나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뭐 다음 페이지. 네. 사과하니까 그러지. 결국 병신아. 독립기념관을 극우 속으로 만들었다. 뭐 말같지도 않은 이유고, 독립이 연합군 선물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그런 극우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나가. 이렇게 해서 해임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발 뺐다고 안 봐줘요. 그러니까 결국 아니, 이제- 더 오히려 역으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뭐라 하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네. 이게 쭉 돌아보니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광복회가 너무나 친절하게 뉴라이트 판별법을 안내해 줬는데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9가지 판별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면은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록 리박 스쿨은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이런 많은 우파 교육기관들이 있으니까 네. 혹시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기보다는 정말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등록을 하셔서 쭉 한번 한 코스라도 한번 배워보시면은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사가 돼서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공부를 하면은 논리가 생기잖아요. 네. 좌파들하고 어떤 이게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다 이게 길이 보이거든요. 이제 자, 네. 너 그만 알아. 내가 뭔지 알겠냐. 이런 식으로 이게 차근차근 개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맞아요. 되는 우리도 거고요.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도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지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몰라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래 이러면 설득이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느낀 게 진짜 좌파가 발작하는 것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맞아요. 네. 좌파가 이거 엄청 발작을 하잖아요. 뉴라이트 어쩌고 저쩌고 나쁜 새끼들 이러면서. 그냥 좌파가 정말 싫어서 죽으려고 하는 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걸 오늘 또다시 느꼈습니다. 국회 앞에 광복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네네.
광복회가 진짜 이게 사실 이게 그냥 민간 단체에 불과하거든요. 아유. 근데 민간 단체에 불과한데 뭐 8.15 때마다 뭐 국가 의전을 받아요. 이분들이. 근데 광복회 사실 군사 독재의 잔재로 이 몰아버립니다. 광복회라는 얘기는 그리고 사실 소외된 자를 외면 네. 대한민국 없는 건국에 인간이라고 욕을 기여한 합니다. 분들에게 기리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대한민국 해방과 건국에 가장 큰 기여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쵸. 근데 절대 8.15 때 미국 대사나 특사 불러서 치하는 본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죠. 없죠. 미국 입장에서 배은망덕한 거야. 정말 배은망덕합니다. 정말. 제가 미국이었으면 진짜 광복절 때마다 미국을 불러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당연하죠.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네. 48년 8월 15일 날 메가더 장군을 초청을 합니다. 네. 메가더 장군을 불러가지고 절친이었잖아요. 이거 비하인드인데 네. 메가더 장군에게 정말 국보급 도자기를 선물을 해요. 우리가 각하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의입니다. 메가더 키가 이렇게 열린 너무 좋아하는. 그러면서 그 너무 감격을 한 나머지 메가더 장군이 그 이제 딱 그 당시 메가더 세계적인 스타였거든요. 딱 그 기자들을 막 따라다니잖아요. 딱 이 메가더 기자들을 딱 앞에 두고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으면은 미국은 캘리포니아 공단을 이식하고 적절하게 도와드리겠다.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당시 그 발언을 한 이제 것을 기자들이 막 체크해줘요. 쓰잖아요. 저 이제 가게. 내버렸는데 근데 그 발언을 들은 기자들이 하는 말이 에이 저건 메가더가 좀 오바했다. 왜냐면 대한민국 쪽에 뭐라고 쬐까는 나라. 뭔데 도와줘. 근데 실제로 도와주러 2년 뒤에 왔잖아요. 6.25 전쟁이 터지고. 이 대통령이 사람 볼 줄 안단 말이에요. 이 메가더랑 이 두 분이 40년 우정이에요. 40년. 미래자 말을 하네. 다음에 할 건데 아무튼 그 메가더가 그냥 도와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6.25 때 메가더 공이 없어서 우리는 이미 망했죠. 그 메가더에게 막 자는 사람을 깨워. 전화 깨워. 부관 보고 빨리 깨우라고. 잔다고. 깨워! 소리 질러. 내가 뭘 했어. 네가 나가면 우리 온다고 해서 안 했어. 빨리 돌아와. 우리 큰 소리 치는 거야 메가더한테. 그러니까 그 웃긴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겁나 웃긴 게 미국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광복을 할 수 없었다는 거 그거를 끝까지 악착같이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웃긴 게 뭐냐면은 미군이 빠져가지고 6.25 전쟁 난 거 얘기를 안 해. 그러죠. 하여튼간 이 광복은 건국이에요. 네. 사실 말이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복을 45년 8월 15일로 생각하는데 네. 그건 해방이고 광복은 그러니까 빛이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네. 이게 그 광복과 독립과 건국이 동의어란 말이에요. 광복과 독립과 건국이 동의어예요. 사실 광복회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분들을 상을 주고 기리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맞은데 지금의 광복회는 사실상 해체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네. 이게 너무 이제 역사라는 것이 진짜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인식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지금 정말 얘네들은 이 좌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주도해 온 거잖아요. 정말 맞아요. 주도 면밀하게 이거를 계획을 해왔고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이게 뿌리 있게 내린 거잖아요. 지금 정교조가 생긴 이래로 그 역사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편향적인 교육을 받은 거잖아. 지금 깨어난 사람들이 이만큼 있는 것만으로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저들이 발작을 세게 할수록 네. 역으로 보면 저들이 위기를 수도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저렇게 많아? 리방만 죽이면 되는 게 아니니? 되게 와 저렇게 많았다고? 원래 근데 한국인들 근성이 짓밟을수록 더 일어나잖아요. 네. 굳세게 일어나는 사실 거라서. 리박이 없어진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언젠가 또 좀 어느 좀 쉬진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이고 아무튼 다른 단체들이 사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네. 좀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네,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리박스쿨에 대해서 오늘 이제 2시간 반 동안 저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파트로 나눠가지고 3부작으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저희 그럼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실까요? 우사님? 그때는 분량이 오늘보다 좀 많을 겁니다. 아, 네. 아, 괜찮아요. 밤새도록 해도 됩니다. 뭐 목사님은 체력이 되신다면 저희는. 목사님도 잘못 걸렸다고. 아, 근데 막 제가 막 목사님을 막 진짜 막 그렇게 막 나쁘게 부려먹는 그런 악덕 업자는 아니고요, 여러분.
맞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제 저희가 좌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리박스쿨의 진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는데요. 맞습니다. 역사 전쟁에서 더 이상 양보도 타협도 없어요. 아니, 역사 가지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팩트 그대로 배워야지. 뭘 양보하고 타협을 해, 좌빨들이랑. 아, 죄송해요. 화를 내가지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양보할 게 아니죠. 양보가 아니라 그냥 팩트 그대로를 배워야지. 왜 제3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다 하는데 좌파들이 아니거든요 하는 것만 믿냐고. 우리나라가 이상하다니까. 하여튼간 아휴, 오늘 진짜 2시간 42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딱 저 한 장이네요. 오늘의 결론, 보수 우파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 보수 우파가 역사를 제대로 알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부족한 사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은 잘 못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너무 재밌고요.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계속 불러주시니까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사실 제가 하는 얘기는 전체의 정말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로 퉁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책도 보시고 다른 각 좋은 강의 많이 들어보셔야 진짜 제대로 한 거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쭉 한번 훑은 것 뿐이지 진짜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아, 오늘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